20회 전 여름 두 여고생이 숲길을 걷고 있었죠. 나도 수정 줘. 수정? 진짜? 나도 수정이인데. 저 밑에 파보면 시체 나오는 거 아닐까? 그 산책이 마지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며칠 뒤 8번째 피해자가 나옵니다. 이름은 최수정. 조사실에 앉은 아이가 수정의 친구 차영진입니다. 수정량이 3번이나 전화했는데 왜 안 받았지? 귀찮았어요. 전화를 받았다면 수정이 죽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영진은 끝내 받지 않았고 그 후에가 20회를 갑니다. 그날 밤 걸려온 낯선 번호, 범인이었죠. 원래 널 죽일라 그랬는데 넌 내 기준에 맞지가 않아서 대신 걔를 죽였어. 죽일 거야. 넌 내가 무섭지 않아? 내가 너 찾아갈 수도 있는데. 내가 널 찾아낼 거야. 성은은 이제 일어나지 않아. 최수정이 마지막이었어. 그러니까 넌 날 찾을 수 없어. 평생이 걸려도 넌 내가 찾아. 그러니까 그때까지 꼭 살아있어. 원래 죽이려던 사람은 영진이었다더군요. 남자는 살아있으라는 말만 남기고 끊습니다. 영진은 그 말을 그대로 옮기지 않습니다. 곧 시작할 거라고 했어요. 이번이 절대 끝이 아니라고. 수사를 멈추지 못하게 하려고 지어낸 거짓말이었죠. 20회가 지나고 영진은 형사가 되어 있습니다. 유품을 다시 검사한다는 말에 유족들이 반발하는데요. 그때부터 계속 붙들고 있던 거야? 아니, 그럴 리가 없지. 경찰은 성은 연쇄살인 사건을 포기한 적 없습니다. 따님 물건 남아 있습니다. 동생 하루 씨가 언니 하나 씨 가방에 몰래 넣었던 손카드 경찰에 돌려받을 때 챙겼었대요. 유품이 남아있는 집은 딱 한 곳뿐이었습니다. 첫 피해자 가방에 동생이 몰래 넣어둔 카드였죠. 윗선은 이제 그만 손을 떼라고 합니다. 성은은 이번까지만 앞으로는 건들지 말자. 뭐 큰 사건 해결하고 여유가 있어서 해보라고 했던 건데 방법이 남아 있다면 계속 할 겁니다. 그래도 영진은 계속하겠다고 하죠. 범인의 전화를 받은 건 사실 영진이었는데요. 세상은 다른 형사가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성은 범인한테 살인 예고 전화 받아가지고 엄청 유명한 형사님이잖아. 진급식 날 영진의 자리엔 아무도 오지 않았죠. 친구도 한 명 없나 봐요? 그게 바로 차영진이가 치고 나가는 이유야. 주위에 사람 없는 거. 남들 하는 거 안 하고 오로지 사건만 파니까. 한편 신성중학교 담임 이선우는 학교 재단 사람입니다. 전 이사장의 아들, 현 이사장의 처남, 그리고 미래 이사장이 될 몸이시니. 너 왜 혼자 하고 있어? 애들이 몸이 안 좋대서 그냥 가라고 했어요. 그 반에 혼자 남아 청소하는 아이가 고은호죠. 그날 영진의 집에 황인범 계장이 찾아옵니다. 이 전화 이거 내가 받은 걸로 하자. 아니면 너 한동안 시달려야 될 거야. 저 대신 나서서 범인한테 전화 받았다고 세상에 거짓말한 거. 전혀. 회전 그 거짓말을 먼저 꺼낸 사람인데요. 남은 단서는 카드 한 장뿐이었습니다. 1차 피해자 여동생이 피해자 가방에 몰래 카드 넣어뒀던 거 기억하세요? 동생 이하루가 미국에서 그 카드를 들고 왔죠. 그날 밤 영진은 수정의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일이해야지. 그게 인생이 되면 안 되지. 어머니는 이제 그만 놓으라고 하는데요. 너 왜 안 받았어?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왜 안 받았어? 20회 전에도 영진은 같은 추궁을 받았었죠. 범인한테 걸려온 전화 황 형사님이 아니라 제가 받았어요. 영진은 이제야 그날의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어머니는 범인이 벌써 죽었을 거라고 하죠. 그놈 죽었다고들 하더라. 저는 살아있으면 좋겠어요. 영진의 생각은 정반대였습니다. 포기할 수 있을 때 포기해.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게 네 전부가 될 수도 있어. 포기하라는 말이 오히려 영진의 등을 떠밉니다. 집에 돌아온 영진 앞에 아이 하나가 서 있죠. 아줌마 여기 살 거예요? 난 201호에 엄마랑 살아요. 아줌마 누구랑 살아요? 도와줄게요. 됐어. 도와주고 싶은데 왜? 아줌마 혼자니까요. 혼자 사는 사람을 그냥 못 지나치는 아이인데요. 그리고 새벽 아랫집에서 아이가 뛰어 올라옵니다. 아저씨요. 아저씨가 엄마를 막 때려요. 형사소송법 212조 이거 폭행 현행범으로 영장 없이 체포합니다. 영진은 그 자리에서 남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죠. 며칠 뒤에도 아이는 계단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기다렸어요. 내가 언제 올 줄 알고. 그래서 매일매일 기다렸어요. 아줌마는 내 영웅이에요. 아줌마는 내 영웅이라고 하는데요. 괜찮아. 넌 어린애니까. 실수를 해도 잘못을 해도 아직은 괜찮아. 영진은 작은 방에 자물쇠부터 겁니다. 이 안에 있는 걸 보면 나쁜 꿈을 꾸게 될 거니까. 그 안에 20회치 사건 자료가 쌓여 있었죠. 저녁을 먹으며 은호가 사건 이야기를 꺼냅니다. 오늘따라 아이의 질문이 유난히 구체적인데요. 성은 연쇄살인 범이 이대로 잡히지 않으면 어떡해요? 만약이요. 만에 하나 나한테 나쁜 일이 생기면요. 아줌마 몰랐으면 좋겠어요. 작은 방 문이 열려 있었어요. 나쁜 일이 생겨도 자기는 모르면 좋겠다고 하죠. 아이는 잠긴 방을 이미 들여다봤습니다. 너한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내가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어? 너 아직 애야.
빨리 어른이 되면 좋겠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는 15입니다. 다음 날 은호가 같은 밤 민성을 몰아붙이죠. 널 친구라고 생각하니까 이러는 거야. 뭐? 네가 안 하면 내가 해. 시험지를 빼돌린 건 민성의 어머니였습니다. 너 이거 재밌냐? 뭐가 재밌는데? 읽어보면 알 거야. 학교에서 은호는 늘 만만한 상대인데요. 고은호 건들지 마라. 걘 내 밥이니까. 그런데 은호를 감싸는 방식이 어딘가 이상하죠. 한편 약속 장소에 이하루가 나왔습니다. 카드 말고 하나가 더 나왔죠. 하나 더 있어요. 카드 찾다가 이게 나왔어요. 언니가 죽기 얼마 전에 길에서 이상한 남자를 마주쳤던걸요. 언니가 죽기 전 만났다는 남자 이야기였는데요. 그 남자는 8살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언닌 병들었어. 아닌데. 언니 건강해요. 몸이 아니라 영혼이 아픈 거란다. 내가 도와줄까? 네. 그래. 너희 언닌 새롭게 태어날 거야. 새로 태어난다는 말의 뜻은 그때 몰랐죠. 이건 날개가 6개인데요. 성운을 받는 성 프란체스코라는 그림에 나오는 천사야. 카드 속 천사는 날개가 6장입니다. 카드를 만든 곳은 홍제동 신생명교회였는데요. 옛날에 우리 교회 목사님 하나가 만들어서 애들한테 나눠줬던 건데. 서상원. 맞아, 서상원. 드디어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서상원. 같은 시각 은호가 쓰러진 남자를 발견하죠.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여기 홍제동 신생명교회 근처예요. 너의 오늘 그 의로운 행위는 머지않아 너에게 커다란 보상으로 돌아올 거야. 남자는 큰 보상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 남자의 이름이 바로 서상원이었는데 서상원. 차영진 형사. 그리고 그가 영진의 이름을 부릅니다. 옥상에선 남자가 영진의 이름을 부른 사람이죠. 당신이 원한 거잖아요. 다시 곧 시작할 거라고 했어요. 이번이 절대 끝이 아니라고. 당신이 꾸미는 얘기가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19년 전 그 거짓말을 남자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당신이 날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동안 큰 시험에 빠져 있었죠. 그래서 그 여자에게 벌을 내렸어요. 오늘 죽은 여자가 그 벌의 대상이라고 하는데 천만에요. 그들은 축복을 받은 겁니다. 남자는 자기가 저지른 살인을 축복이라 부릅니다. 영진이 묻습니다. 왜 수정이었냐고. 내가 아니라 수정이를 선택했어. 수정이 누구보다 밝고 행복한 애였는데. 당신들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난 볼 수가 있어요. 참된 것과 꾸며진 것. 겉이 아니라 속을 봤다는 대답이었죠. 남자가 영진에게 준 역할은 증인입니다. 당신은 증인의 자격이 있어요. 영진은 그 말을 그 자리에서 시험해 보는데요. 증명해봐요. 당신 말이 맞다면 나도 고통에서 구해줘요. 자기도 구해달라는 건 시간을 벌려는 말이죠. 그러자 남자가 스스로 난간을 넘어갑니다. 내 표식이 없는 당신은 살아나지 못해요. 놓으세요. 수정이는 살아나!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자격이 안 돼요. 영진이 붙잡습니다. 묻고 싶은 건 하나뿐이죠. 결국 손이 풀리고 남자는 떨어집니다. 그만하세요. 이미 죽었습니다. 20회 전 수정도 같은 걱정을 했었죠. 너 앞으로 혼자 산에 다니지 마. 됐어. 진짜 걱정되거든. 제발 조심해. 알겠어. 전화도 제때 좀 받고, 응? 전화 좀 받으라던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영진은 죽은 남자에게 답을 돌려주는데 당신 말대로 증인이 돼줄게. 당신 악행의 증인. 한편 은호는 그 남자에게 물건을 하나 받았습니다. 나한테는 네가 오늘 구해준 내 생명만큼 중요한 거야. 내가 다시 찾으러 갈 때까지 네가 잘 갖고 있으면은 그래 내가 그 은혜는 똑똑히 갚을게. 다시 찾으러 오겠다는 약속과 함께였죠. 범인이 영진을 어떻게 알았는지도 좁혀집니다. 유가족들을 지켜보고 있었다면 차천장님 존재를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황인범이 손을 뗍니다. 아내가 너무 힘들어해서 이제 그놈 쫓는 것도 그만두려고. 영진은 19년 만에 거짓말을 털어놓는데요. 다시는 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응? 그 무슨 얘기야? 수정이가 마지막이라고 했었어요. 제가 거짓말한 거예요. 넌 날 찾을 수 없다며 이죽거렸어요. 그 순간 견딜 수 없었어요. 정말 그놈 말대로 될까 봐. 찾을 수 없다는 말을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인범은 이제 다 끝난 일이라고 하죠. 이제 다 끝났어. 그러니까 네가 수정이 둘도 없는 친구였다는 거 이제 동료들한테 밝혀. 내가 왜 경찰이 됐는데요? 내 손으로 마무리 지어야 돼요. 영진은 물러설 생각이 없음. 그 밤 은호의 집에서 소리가 넘어옵니다. 분명히 내 배 아파 나갔는데 나하고 달리 참 고상하지. 그래서 속으로 나 무시하고 그치? 취한 엄마의 말은 늘 아이를 겨누죠. 한편 이선우는 학생과 거리를 두기로 했었는데 나 그때 일 이후로 교사는 학생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지내야 된다는 거 깨달았고 잘 실천하고 있어. 그 원칙이 은호 앞에서 흔들립니다. 영진은 은호에게 결과부터 알려줍니다. 살아있었어. 잡았어요? 잡았는데
놓쳤어. 잡았지만 끝내 살리지 못했다고 말이죠. 채울 땐 도울 수 없었지만 치울 땐 도와줄게요. 아이는 치우는 일을 돕겠다고 나섭니다. 교회는 입을 열지 않는데요. 비협조적으로 나오시면 신생명교회를 이리저리 찔러볼 수밖에 없어요. 국과수 결과가 나옵니다. 서상원이 진범이었죠. 세 건의 현장에서 발견된 DNA랑 서상원의 DNA 일치했답니다. 역시 서상원이 성원 연쇄살인 진범이었어요. 영진은 수정의 어머니 앞에 다시 섭니다. 찾았니? 네, 찾았어요. 어머니의 스무해는 이런 시간이었는데요. 제 자식이 죽어도 배가 고프고 잠이 오더라. 그게 참 서글프면서 사람 사는 게 별거 아니구나 싶더라고. 그놈이 살았어도 밥은 먹고 살았을 거라고 하죠. 그놈이 살았으면 비록 교도소 아니지만 먹고 잠자고 그렇게 우리랑 똑같이 살았을 거야. 네가 손을 놓친 거든 놓은 거든 잘했어. 영진아, 잘했어. 잘했다는 말이 처음으로 영진에게 옵니다. 같은 시각 민성이 삼촌에게 털어놓습니다. 나 협박당하고 있어. 선우가 은호에게 한 번 더 묻는데요. 선생님이 네 말을 정말로 믿어도 되겠어? 네. 대답은 짧고 선우는 물러섭니다. 뉴스는 용의자가 죽었다며 사건을 닫아버리죠. 대한민국 최악의 미제 사건으로 알려진 서문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검거 도중 사망했습니다. 갑자기 목회 활동을 그만뒀어요. 하지만 권 목사님이 끝까지 거두셨죠. 그런데 서상원의 흔적이 신성재단에 닿습니다. 여기 적힌 신성재단 혹시 신성중학교를 소유한 재단인가요? 네. 신성재단은 우리 교회가 운영하고 있고요. 은호가 다니는 학교의 주인이 그 교회였죠. 그 학교에 한생명재단 백상호가 나타납니다. 한생명재단에 백상호 이사장님이 오셨어요. 아이들 앞에서 그가 꺼낼 말은 빛과 어둠인데요. 나는 오늘 이곳 신성중학교에서 빛과 어둠을 봤습니다.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지키고 보살피죠. 그게 사람입니다. 난 강해지고 싶었습니다. 약자를 지키고 보살피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강해지고 싶었다는 말이 유난히 길게 남습니다. 교회에도 소식이 갑니다. 서성원이 한 사람만 죽인 게 아니랍니다. 뭐요? 서성원이 성은 연쇄 살인 범인이랍니다. 피해자의 휴대폰이 사라졌죠. 휴대폰 마지막 신호 잡힌 위치가 서상원 집이랍니다. 현장에도 없었는데 신호 잡힌 날짜 시각. 막내 형사가 가능성을 하나 더 셉니다. 그리고 차영진 팀장님이 가지고 갔다. 그때 국과수에서 다시 전화가 오는데 DNA가 5개나 나왔어. 그 중에 2개는 여자 거야. 천사 인형에서는요. 있었어. 천사 인형의 DNA는 서상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은호가 영진의 집을 찾아옵니다. 나 오늘 살해행상 받았어요. 그 말 하러 온 거야? 아줌마 말 안 해주면 모를 테니까. 모르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만 남았죠. 네. 근데 증거물 하나가 빠졌어. 사건 당일 차 팀장이 입고 있던 옷. 사건 당일 영진의 옷이 증거에서 빠져 있습니다. 같은 표식인데 한쪽은 벌, 한쪽은 축복이죠. 같은 표식인데 두 사람은 왜 다른 거지? 왜 다른지 영진은 아직 모릅니다. 왜 다른지 모른 채 하루가 또 시작됩니다. 학교에선 선우가 아이들을 붙잡아 세우죠. 좀 전에 가방에 든 것 좀 보자. 싫은데요. 열어봐. 운동화예요. 이거 마음에 안 들어서 동명이 줬어요. 가방에서 나온 건 은호의 운동화였습니다. 은호는 그 신발을 갖고 싶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거 엄마 남자친구가 사준 거예요. 갖고 싶지 않은데 버릴 수 없어서 그래서 동명이 줬어요. 갖고 싶지 않은 사람이 사준 물건이었죠. 한편 감정 결과에서 증거물 하나가 빕니다. 감정 결과하고 아기가 딱 맞네. 근데 증거물 하나가 빠졌어. 사건 당일 차 팀장이 입고 있던 옷. 사건 당일 영진이 입고 있던 옷이었죠. 방과 후 민성의 삼촌이 은호를 찾아옵니다. 이 새끼 어른 대하는 태도 봐라. 야, 가짜는 새끼가 민성이를 건드려? 기회를 준 거예요. 뭐? 친구니까. 친구면 덮어줘야지. 너 일어나. 안 되겠다. 내가 오늘 친구에 대한 너의 잘못된 개념을 좀 바로잡아줘야겠다. 기회를 준 거라는 대답이 그를 더 자극하는데요. 그리고 은호는 그 자리에서 맞습니다. 수사팀은 서상원의 순회 일정을 맞춰봅니다. 네, 총 64회 부흥회 중에 8건의 사건 발생 지역 날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8건이 전부 그 동선 안에 들어있었죠. 그런데 영진의 의문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서상원이 이미정에게 벌을 내린 이유, 벌이라면서 부활의 징표를 손에 새긴 이유. 남긴 표식의 뜻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같은 시각 선우가 서상원을 기억해냅니다. 항상 인자한 미소를 띠고 아이들 참 예뻐했어. 선물도 자주 사주고. 그래서 애들이 참 잘 따랐는데 그렇게 아이들을 쓰다듬고 보듬어주던 손으로 여자들을 무참하게 살해한 거잖아. 아이들을 예뻐하던 손이었죠. 이미정은 재단 안에서도 껄끄러운 이름이었는데요. 그 사람 이사 되는 거 형은 반대했었는데 아버지가 밀어붙여가지고. 이미정이 교회 실세였으니까. 그날 밤 선우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애는 살아 있습니까? 은호가 호텔 옥상에서 떨어졌다는 소식이죠. 저 아이 꼭 살려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지만 장담은 못합니다.
아니요. 최소한 그 이상을 하셔야 됩니다. 수술실 앞에서 낯선 남자가 의사를 붙잡죠. 백상호의 호텔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영진은 다른 쪽을 파고듭니다. 제 명함은 어디서 났을까요? 운둔자처럼 지냈는데 명함에서 내 지문도 안 나왔어요. 명함이 범인 손에 어떻게 갔는지가 안 잡히죠. 벌과 부활이 한 몸에 남은 게 계속 걸립니다. 부활의 징표인데 왜 벌을 줘야 할 이미정의 손에 남겼는지. 그때 윤순경이 두 사람 앞에 앉는데요.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였고 범인에게 직접 전화를 받았던 경험, 게다가 범인과의 대화를 일부 누락 보고한 점, 이 모두가 회피 사유에 해당됩니다. 차 팀장님은 수사 지휘 직무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지만 저는 입 다물고 있겠습니다. 영진은 이미 회피 사유를 여럿 안고 있었죠. 입을 다무는 대신 그가 요구한 건 합류입니다. 영진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못을 박는데 이게 제 마지막 사건이 될 거예요. 네? 뭐라고? 제 손으로 끝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범인이 최수정은 부활할 자격이 없다고 말한 건 희생자의 문제가 아니라 범인의 문제 아닐까요? 자격이 없다는 건 범인 쪽 문제였죠. 이미정이 공범 아닐까요? 엄청난 비밀을 공유하다 뭔가 틀어지고 그래서 죽인 거라면요? 이미정 공범설까지 나옵니다. 인범이 놓으라 한 건 사건이지 직업이 아닌데요. 난 너를 위해서 성훈을 놓으라고 그랬지. 언제 경찰을 그만두라고 그랬냐? 있거든요. 누구? 은호요. 영진이 의지한다고 말한 이름은 은호였죠. 병원에서는 은호를 두고 다른 말이 오갑니다. 이 아이가 훌륭한 이유는 착해서가 아니야. 은호가 지금 사고로 병원에 있습니다. 선우는 은호의 집에서 한 여자를 만나는데요. 뒤늦게 온 엄마가 그날을 되짚습니다. 은호가 일하는 대로 찾아왔었어요. 선혜상 받은 거 말하려고 왔었는데 근데 묻지 않았어요. 왜 상을 받게 됐는지. 잘했다는 말 한마디만 해줬어도 아니요. 그냥 보냈어요. 상 받은 이유를 끝내 묻지 않았다고 하죠. 백상호는 치료비 전부를 내겠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은호는 내가 책임집니다. 한편 선우의 차 안에서 오해가 터지는데 당신 누굽니까? 대체 누군데 지금 은호 엄마인 척하고 있는 겁니까? 저한테 은호 엄마인지 물어보지 않고 저도 제 입으로 엄마라고 한 적 없습니다. 영진은 은호 엄마라고 말한 적이 없었죠. 은호 윗집 아줌마요. 은호가 그렇게 날 불러요. 아이가 부르는 호칭은 그냥 아줌마입니다. 병실 앞에서 영진은 그 약속을 떠올립니다. 거봐, 내가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왜 그런 곳에 있었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거기 있었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었죠. 은호 엄마는 백상호가 누군지 아직 모르는데 그 백상호 대표님은 어떤 분이세요? 저랑 어릴 때부터 알던 형인데 뭐 좋은 사람이에요. 가방이 나왔습니다. 옥상에 있었죠. 옥상에서 발견한 가방이라고 하는데 은호 게 아니에요. 은호 친구로요. 학교에서 은호를 괴롭히는 학생이 있지 않나요? 은호 몸에 폭행당한 흔적이 있어요. 입가에 터진 상처, 어깨와 가슴 부위에 쓸리 구멍 든 상처. 추락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영진은 아이 몸에서 다른 상처를 봅니다. 떨어져서 생긴 상처가 아니었죠. 은호한테 일어난 일은 범죄입니다. 그래서 영진은 이 일을 범죄라고 부릅니다. 영진은 백상호에게 CCTV를 요청하는데요. 호텔 CCTV 영상을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원칙과 옳다고 믿는 일 중에 후자를 택하는 쪽입니다. 차영진 형사님처럼. 게다가 나는 은호가 첫눈에 마음에 들었거든요. 원칙보다 오른쪽을 택한다는 남자였죠. 그런데 그가 덧붙인 말이 어딘가 이상합니다. 형사님한테는 은호가 스스로 여기서 뛰어내린 것보다는 그 편이 덜 고통스러울 테니까요. 덜 고통스러울 거라고 하는데요. 한편 매형은 선우에게 거리를 두라고 합니다. 끝까지 책임질 각오 없으면 애들하고 거리 둬야 된다는 거. 너의 선의가 아기로 돌아와서 너 다치게 할 수도 있다는 거. 선의가 돌아와 다칠 수 있다는 경고였죠. 그 사이 동명이 은호 소식을 듣는데요. 호텔에서 떨어졌어. 밀레니엄. 너 거기 어떻게 알아? 묻지도 않은 호텔 이름을 아이가 압니다. 한편 교회 쪽에서 이름이 하나 더 나오죠. 권재천 목사 살아있을 때 수발 들던 사람이 이미정이랑 가깝게 지냈대. 근데 증발했다는 거야. 권 목사를 수발들던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영진과 선우가 CCTV를 함께 봅니다. 저도 같이 확인하고 싶습니다. 은호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꼭 알아야겠어요. 여긴 CCTV가 없네요. 정작 필요한 자리엔 카메라가 없었죠. 카메라가 없는 자리는 사람으로 메워야 합니다. 하민성 운전기사가 있나요? 네. 영진은 민성의 운전기사부터 확인하는데요. 그리고 폐건물에서 다른 것이 나옵니다. 은호 몸에 폭행당한 흔적이 있어요. 은호 상처는 학교에서 생긴 게 아니라는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네요. 광수대 강력 1팀 차영진입니다. 목을맨 사체 발견. 현장 감시팀. 검시팀 요청합니다. 남자가 죽어 있습니다. 이름은 최대훈이었죠. 윗선에는 이 사건이 사소해 보입니다. 팀장님한테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층 사내니까. 아래층 아이라는 말만 돌아다니는데 걔 어릴 때부터 차 팀장하고 친구처럼 지내던 참관 사업할 때 본 적이 있는데. 영진이 붙잡은 단서는 은호의 가방입니다. 은호 가방 본 적이 있는 것도 기억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제 아침에 봤다고 하셨죠. 평소에 쓰던 게 아니에요.
가방을 바꿔 맸다고 하긴 가방 속 내용물이 이상하고요. 랑 샤프펜 하나, 새 노트 한 권. 전에 쓰던 가방이 은호 집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잃어버렸거나 누군가에게 뺏긴 거겠죠. 아내는 샤프 하나와 새 노트뿐이었죠. 원래 쓰던 가방은 집에서도 안 나오는데요. 선우는 이 우연들을 이제 믿지 못합니다. 말도 안 되게 목을 맨 시체를 발견했고요. 이 모든 게 우연일 리는 없을 테고. 아무것도 확인된 게 없어요. 선생님은 연락받을 때까지 모른 척 해주세요. 영진은 확인된 게 없다고 답하죠. 한편 재단에서 동명의 이름이 오릅니다. 그건 모르는 일이죠. 아이들 사이의 문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법이잖아요. 그 아이를 한번 알아보라는 주문인데요. 선우가 민성에게 은호 이야기를 꺼냅니다. 고은호 어디가 아파요? 다쳤어. 민성의 반응이 어딘가 어색했죠. 때려치고 본격적으로 돈 벌어볼까 해서요. 같은 시각 동명이 어떤 어른을 찾아갑니다. 아저씨 은호 소식 아직 못 들었나 봐요? 은호가 뭐? 아저씨 어제 저녁에 밀레니엄 호텔에 있었으면 좀 귀찮아질 거예요. 밀레니엄이라는 이름이 다시 나오는데요. 폐건물에서는 은호의 단추가 나왔습니다. 안에 은호 학교 교복 단추가 떨어져 있었어. 서체에서 은호 흔적이 나오면 이 상황이 우연이 아닌 거지. 은호 휴대폰. 어제 오후에 은호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 그 시간을 보면 여기서 전화를 걸었던 것 같아. 은호의 휴대폰도 여기서 걸려왔죠. 영진은 여기서 성은 사건을 다시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미정은 신성중학교에 이사하고 은호는 거기 학생이고요. 동명이 어른을 붙드는 방식은 협박인데요. 행여나 내가 쫄아서 아저씨가 호텔에서 죽은 거 찌르게 될까 봐요. 아저씨 나 은호 보게 해주세요. 아이가 원하는 건 은호를 보는 것뿐이었죠. 그런데 호텔 CCTV에 구멍이 있습니다. 호텔 CCTV요. 지하 주차장 영상이 없습니다. 어제 오후에 고장이 나서요? 지하 주차장만요? 네, 다행히 지하 주차장만요. 하필 지하 주차장만 고장이었다는군요. 은호는 정문으로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영상에 애가 정문으로 출입한 흔적이 없어요. 그럼 차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가서 이 계단으로 올라갔다는 건데 누군가가 옆에 있었다면 사고나 자살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누가 옆에 있었다면 사고가 아니게 되죠. 한편 백상호에게 이 호텔은 특별한데요. 이 호텔 나한테 그냥 호텔 아니야. 너도 알잖아. 나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온 곳이고 내 은밀한 안식처고 내 성공의 근원. 내가 다스리는 왕국이야. 스스로 왕국이라 부르죠. 그의 시작은 굶주린 아이였다고 하죠. 출세했다. 아사 직전에 발견된 저것이 저 살아남아도 뭔 구실을 할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호텔 대표가 되더니 이사장까지. 서상원의 이름을 떠올린 사람도 그 노인입니다. 서상원이 죽기 전에 왜 정체가 들통났는 줄 알아? 나 때문이야. 내 이 놀라운 기억력으로 여자 형사가 가져온. 그런데 벽에 걸린 사진이 하나 바뀌어 있는데 서상원이 들어간 사진 떼어내고 다른 사진 걸었는데 얘는 너한테 껌딱지처럼 붙어 다니던 희동이 고희동이. 맞아 고이동. 어릴 적 백상호 곁에 아이가 고이동이었죠. 병실에서 영진은 기다리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도 깨어나서 말해줄 때까지 안 기다려. 그 동네는 왜 간 거야? 집으로 가는 길이 아니잖아. 누굴 만나러 간 거야? 왜 그 동네에 갔는가? 그게 핵심이었죠. 엄마의 남자친구가 그날 밤을 기억합니다. 은호 엄마가 많이 취해서 애한테 못할 말을 좀 했어요. 취한 엄마가 아이에게 한 말이 있었는데요. 윗선은 영진에게 하나만 고르라고 합니다. 대신에 둘 중에 하나만. 둘 다 할 수는 없어. 계장님. 선택해. 성은 연쇄살인. 그래. 선택했습니다. 영진이 내려놓은 쪽은 성은이었죠. 인범은 은호가 깨어나도 소용없을 거라 하는데요. 은호가 깨어나도 범인이 죽은 이상 진상을 알아내지 못할 수도 있어. 의문이 쌓여갈수록 헤어나지 못할 거야 나는. 도망칠 곳이 없어요. 은호한테 걸려온 전화가 아무 말 없이 끊어졌어요. 그래도 영진에게는 물러날 자리가 없습니다.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으면서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다면 수정일 때도 지금도 빌어먹을 죄책감에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뿐이에요. 전화를 한 번 더 걸었더라면 하는 생각이죠. 죄책감을 벗는 길은 이것뿐이라고 합니다. 윤순경의 의문은 이렇습니다. 범행의 시작은 학교 근처 폐건물이었는데 왜 아이는 호텔에서 추락했는지 알고 싶어요. 폐건물에서 시작해 왜 호텔에서 끝났는가? 영진은 은호의 방을 직접 보기로 하는데요. 은호 방을 확인하고 싶어요. 왜? 아무래도 가방이 신경 쓰여요. 선우가 동명에게 호텔 이름을 묻습니다. 사고 현장이 밀레니엄인 거 어떻게 알았니? 거기서 알바한 적 있어요. 은호랑. 그 호텔에서? 은호 엄마가 만나는 남자가 거기에 음식 재료 납품했어요. 엄마의 남자친구가 거기 납품했다고 하죠. 그 시각 은호의 방에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범죄의 상당수가 지인에 의해 발생하죠. 집에 아무도 없는 걸 뻔히 알면서 찾아와. 불도 켜지 않고 곧바로 은호 방으로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거래처 하나가 밀레니엄 호텔이었는데요. 거래처 중 하나가 밀레니엄 호텔이랍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감춘 일이 드러납니다. 은호가 호텔 화장실에서 돈을 발견했어요. 액수는요? 3천만 원. 호텔에서 나와서 돈을 반씩 나눠 가졌습니다. 은호가 순순히 받았다는 겁니까? 돈을 나누자고 한 건 은호였어요.
호텔 화장실에서 3천만 원을 주었던 거죠. 나누자고 먼저 말한 쪽은 은호였어. 그날 은호는 처음으로 갖고 싶다고 말했죠. 이 돈 갖고 싶어요. 가질래요. 선우에게는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습니다. 두 아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두 아이한테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고 하질 않았거든요. 그리고 은호의 방에서 인형이 하나 나오는데요. 선우가 어릴 때 본 물건이었죠. 이거 내가 어렸을 때 봤던 건데. 떠오르는 이름은 하나뿐입니다. 서상원. 선우가 떠올린 그 이름을 영진이 되묻습니다. 어린 선우도 그 교회에 다니던 아이였는데요. 누구길래 이 그림을 보자마자 떠올렸습니까? 성은 연쇄살인 사건 범인이 선우가 천사님한테 선택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기적이 일어나지. 그 목사가 서상원이에요. 천사 그림을 나눠주던 목사가 서상원이었죠. 문제는 은호가 그걸 어디서 봤느냐입니다. 근데 대체 은호는 이걸 어디서 본 걸까요? 동명의 신호가 잡혔습니다. 그 주동명 통신 자료하고 마지막 신호 잡힌 지도 보냈어요. 연희동 명인병원 근처예요. 동명의 아버지는 지금 교도소에 있는 동명의 아버지란 사람 남부교도소에 재소 중인데요. 죄명은? 사기, 공갈이요. 죄명은 사기와 공갈이었죠. 선우는 학교에 남으라는 말을 거절합니다. 아니요. 동명이가 무사하게 잘 있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요. 외면했던 시간이 그에게도 있었기 때문이죠. 외면하고 싶었던 거겠죠. 나도 그랬거든요. 은호를 처음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는 외면하지 않겠다고요. 형사님은 형사로서 동명이 마주하세요. 나는 교사로서 동명이 옆에 있을 테니까. 형사와 교사가 각자의 자리에서 붙습니다. 병원에서는 백상호가 은호 엄마를 만나는데 이 지나친 호의는 경계해야 되는 법이죠. 대부분의 인간은 대가 없는 호의를 받을 자격이 안 되니까. 하지만 은호는 자격이 있으면 사람을 살렸잖아요. 은호에게는 자격이 있다는 말을 붙이죠. 가방 속 동화책 이야기도 그의 귀에 들어갑니다. 아니 이거 은호가 이미 어릴 때 읽은 거라던데. 이라던데? 누가 그러던가요? 누가 그러더냐는 물음이 유독 날카로웠죠. 이모에게서 동명의 사정이 흘러나옵니다. 동명이가 내 친조카가 아닌 것도 알고 있더라고요. 동명이 1학년 때 담임한테만 얘기한 건 걘 내 핏줄이에요. 동명이하고 한솔이는 엄마가 달라요. 한솔이 엄마가 내 동생인데. 동명과 한솔은 어머니가 다른 형제였죠. 한편 최대훈의 집에는 다른 방이 있는데 아니 이 방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다른 사람 누구요? 하민성이요. 그 방을 쓰던 사람이 하민성이었습니다. 영진은 그림 한 장을 이모에게 내밉니다. 동명이 노트 속에 있던 거예요. 동명이 엄마도 같이 그렸네요. 다들 손을 잡고 있어요. 동명이 돈 이야기를 꺼낸 게 며칠 전이었죠. 며칠 전에 집으로 찾아와서 돈 얘기를 했어. 그동안 악착같이 알바해서 모아둔 돈이 꽤 된다고. 동명이가 이제 한솔이 수술시킬 수 있다고 해서 이상하고 불안하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한솔의 수술비였고 이모는 모른 척했습니다. 백상호에게도 죽음 가까이 갔던 시절이 있는데 만약 나를 살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신이다 라고 생각했죠. 살려준 사람을 신이라고 생각했다는군요. 그리고 오늘도 아이를 살리러 나섭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아이를 살리러 가볼까? 영진은 곧바로 동명의 위치를 추적합니다. 광역수사대 강력 1팀 차영진입니다. 긴급입니다. 위치 추적 요청합니다. 그런데 동명은 병원을 그냥 지나치는 병원을 그냥 지나쳤어요. 북쪽으로 가고 있나요? 예. 북쪽이면 밀레니엄. 데요. 아이가 향한 곳은 밀레니엄. 병실의 한솔은 심장을 앓고 있습니다. 넌 어디가 아파? 심장염, 앱스타인기요. 어릴 땐 뇌가 있어요. 근데 안전한 집을 찾으면 자기 뇌를 천천히 먹어서 없애버려요. 아이가 아는 건 다 형에게서 온 것들이죠. 옥상에서 영진이 동명을 마주합니다. 은호, 내가 안 그랬어요. 알아. 알고 있어. 첫 질문은 사건이 아니었는데요. 너 은호랑 어떻게 친구가 됐어? 은호랑 내가 친구라고요? 어딜 봐서요? 가방에 그날 산 소설책하고 동화책이 있었어. 그 동화책은 은호가 아주 예전 읽었던 책인데 왜 새 책을 샀을까 의문이 들었어. 은호가 한솔이 주려고 이 권을 샀을 거야. 동화책이 왜 두 권이었는지를 묻습니다. 한 권은 한솔에게 줄몫이었죠. 왜 은호가 너랑 친구했는지 하나는 알겠다.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아니요, 부끄럽지 않았어요. 세상은 불공평하고 불친절했으니까. 영진은 그 아이에게서 부끄러움을 잊습니다. 두 아이 사이엔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돌려놔. 뭐? 돌려놓으라고. 싫은데. 나 좀 도와줘. 좀 도와줘. 먼저 손을 내민 쪽은 은호였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게 부러웠던 아이죠. 동생이 기다려. 좋겠다. 넌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서. 올라온 이유는 하나였죠. 도망가는데 갈 데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여길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 이미정 명의의 재산이 드러나는데 그게 다 이미정 겁니다. 서상원이 살던 건물도 여기저기 땅도 꽤 돼. 서상원이 살던 건물까지 그의 것이었죠. 윤순경이 장기호라는 이름을 다시 꺼냅니다. 장기호 뭐? 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정 측근인데 갑자기 증발했다는 게 수상하잖아요. 백상호는 윤희섭 앞에서 패를 깝니다. 땅 사는데 이미정이가 내놓은 돈? 사실은 그 돈도 내 돈이죠.
그 땅을 산 돈이 자기 돈이라는 건데요. 영진은 다른 날짜에 CCTV를 요구합니다. 설마 그날 CCTV도 하필이면 고정인 건 아니겠죠? 가져가세요. 가져가서 어떤 오사리 잡놈이 우리 호텔을 추잡한 짓에 이용했는지 꼭 찾아내십시오. 이번엔 순순히 내주는군요. 백상호가 노리는 건 이미정의 상속인이죠. 이미정의 상속인 장기호만 찾으면 돼. 찾아. 내 호텔을 들어온 범죄 이용한 새끼. 차영진보다 먼저. 영진보다 먼저 찾으라는 지시가 떨어집니다. 동명은 그날 자기가 거기 있었다고 말하는데요. 그날 밀레니엄 호텔엔 내가 있었던 거야. 영진은 죄와 벌은 나눌 수 없다고 합니다. 어려움이나 아픔은 함께 나눌 수 있어도 죄는 아니다. 죄에 대한 벌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동명이 기억하는 말이 있었죠. 그렇게 말했어요. 민성이를 괴롭히는 건 자기라고. 민성을 괴롭힌 건 자기라고 했답니다. 그 사이 한솔에게는 새 친구가 생겼는데요. 백상호, 상호 아저씨가 내 심장 고쳐준댔어. 심장을 고쳐주겠다는 아저씨였죠. 한편 장기호를 봤다는 소식이 들어옵니다. 어제 강화도 교회에서 장기호를 본 사람이 있대. 무릎 꿇고 한참을 기도하다 가버렸다는데. 그 밤 은호 엄마가 영진에게 속을 털어놓는데 지금 내 마음은 유치장에 들어가 있는 그 새끼보다 영진 씨가 더 싫어. 끔찍해. 제 바닥을 들켜본 사람의 말이었죠. 영진은 병실에서 은호에게 다시 묻습니다. 네 노트에서 날개가 6개 달린 천사 그림을 봤어. 왜 그렸니, 은호야? 그 그림을 어디서 봤는지가 남은 질문이었죠. 그 질문에 답을 듣기 전 병실에 새 얼굴이 옵니다. 간병인 김태형입니다. 네, 저는 윗집 사시죠? 은호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백상호 이사장님께 들었어요. 간병인을 붙인 사람은 백상호였죠. 은호의 상태가 어디론가 보고되는데요. 반혼수 상태라 깨우지는 못하지만 강한 자궁에 반응을 보여요. 멀지 않았네. 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장기호는 백상호에게 몸을 숨겼는데요. 그 아이는 내 생명의 은인이에요. 이유 불문 숨겨달라 찾아오더니 이 와중에 애를 만나서 어쩌겠다는 거야. 그 애한테 너무 무거운 짐을 맡겨놨어요. 이제 찾아와야 돼. 애한테 받을 게 있단 말이야? 은호에게 맡겨둔 게 있다고 하죠. 백상호가 권하는 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네 스스로 구하는 거야. 스스로를 구원한 후에 그런 후에 단 하나만 접은 게 구하면 되는 거야. 스스로 구한 뒤에 빌 것은 용서라는군요. 그의 신경은 다른 데 가 있는데요. 같은 시각 영진이 선우에게 전한 말입니다. 동명이가 최대훈 사진을 알아봤어요. 전부터 은호하고 민성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서 주시하고 있었대요. 괴롭힌 쪽은 민성이가 아니라 은호예요. 민성을 괴롭힌 쪽이 은호였다는 겁니다. 민성의 집에서는 다른 고백이 나오는데요. 겁만 줄 거라고 했어. 그랬는데 왜 삼촌이 죽었는지 모르겠어. 엄마가 구해다 준 시험지 걔한테 들켰어. 시험지를 들킨 게 발단이죠. 괴롭힌 게 민성이가 아니라 은호라면 민성이하고 최대훈한테는 은호를 해코지할 동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해코지할 쪽은 반대편이 됩니다. 영진의 물음은 그보다 안쪽을 겨누는데 애초에 민성이가 은호한테 괴롭힘을 당할 만한 애인가요? 민성이한테 약점이 있었을 거예요. 은호만 알고 있는. 민성에게 은호만 아는 약점이 있었던 거죠. 영진은 도움을 청하지 않고 선을 긋습니다. 저는 경찰로서 민성의 비밀을 밝혀낼 겁니다. 이 선생님은 교사로서 어떤 선택을 할지 스스로 결정하세요. 한편 백상호는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데 원기는 뇌가 없대. 처음부터 없었던 건 아니고 다 자라서 안전한 곳을 찾으면 지 뇌를 먹어버린다네. 멍게 같은 어른은 되지 않겠다는 말이죠. 영진이 다시 그 집을 찾아갑니다. 해상 물건으로 채워져 있다는 방 직접 봐야겠어. 선우는 형에게 범인의 정체를 말하는데요. 그 범인이 하민성 운전기사야. 민성이 부모가 투자하기로 했어. 지금 그런 뜻으로 다행이라고 한 거야? 돌아온 대답은 사업 걱정이었죠. 회상 속 은호는 늘 문간에서 잠들었습니다. 잠은 이 방 침대에서 편하게 자. 맨바닥에 쪼그려 자지 말고. 여기가 내 방보다 더 편해요. 너도 여기가 네 집보다 더 편했니? 영진은 그 자리를 한눈에 알아봤던 거죠. 민성은 시험지를 받고도 답을 비웠는데요. 문제를 읽기도 전에 답이 다 보여서 그래서 못 썼어요. 못 푼 게 아니라 안 쓴 겁니다. 부검이 결론을 뒤집습니다. 자살이 아니야. 살해당한 거야. 최대훈은 야맹증이 있었어요. 집에 기이할 정도로 센서 등이 많았어요. 최대훈은 야맹증이 있었죠. 야맹증 환자인 최대훈이 전조등을 끄고 운전을 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분명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 밤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따로 있었던 겁니다. 윤순경은 돕는 자리로는 성에 차지 않는데요. 맞습니다. 전요 돕고 싶은 게 아니라 하고 싶습니다. 한편 은호의 집에서는 마지막이 옵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이렇게 된 거 다 은호 때문이야. 왜 그렇게 나쁜 새끼만 골라서 만나는지 내가 알려줄까? 아니면 못 견디거든. 너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을 보면 배알이 꼴리는 사람이야. 자기 자식한테까지 자격지심을 느끼는 사람이 어떻게 괜찮은 사람을 만나겠어? 엄마는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고 있었죠. 자식에게까지 자격지심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학교 앞에서 윤희섭이 이름 하나를 듣는데요. 잠깐만요. 장기호요? 장기호하고 연락이 되세요? 장기호하고 그 애하고 어떤 사이입니까? 뭐
뭐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던데. 장기호는 은호가 살려낸 사람이었죠. 알리바이는 자기 호텔이었습니다. 어제 오후 5시부터 오늘 아침까지 밀레니엄 호텔에 있었습니다. 선우가 시험지 유출의 증거를 잡는데 영어 주관식 정답에 오류가 있었어. 출제 교사가 이후에 답을 정정했는데 민성이는 정정하기 전 답을 그대로 썼더라고. 형은 자리를 바꿔 생각해보라고 합니다. 네가 나라면 교사 이선우가 아니라 신성재단 이사장 이선우라면 고발과 묵인 중에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연한 일을 하는 게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야? 선우가 묻는 건 위치가 아니라 옳고 그름이죠. 형이 부탁할게. 지금 마음 편하자고 나중에 후회할 선택 하지 말자. 그래도 형은 후회할 선택을 말립니다. 취조실에는 동명이 앉아 있는데요. 닮고 싶은 사람을 여기서 만났다고 하죠. 근데 경찰서 드나들면서 닮고 싶은 사람 만났어요. 은호도 언젠가 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나 경찰 될까요? 아줌마처럼 나쁜 사람들 혼내주고 약한 사람들 도와주려고요. 무서운데 피할 수 없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난 나를 구하기 위해서 경찰이 된 거야. 영진은 자기를 구하려 경찰이 됐다고 답하죠. 선우가 은호의 선행상을 들고 옵니다. 왠지 은호라면 차 형사님한테 가지고 왔을 것 같았어요. 은호가 자기가 상 받았다고 말한 유일한 사람이 차 형사님이니까. 상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영진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은호에게는 가방이 없었는데요. 영진이 내민 사진을 선우가 알아봅니다. 은호가 여기로 찾아온 날 교복 차림이었는데 가방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없었어요. 한편 병실에 다녀간 사람이 보고되죠. 방금 은호 병실에 신성재단 이사장이 왔다 갔습니다. 중요한 건 서성원하고 한때 형제처럼 지내던 사람이에요. 서상원과 형제처럼 지내던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밤 병실에 백상호가 앉아 있는데요. 누구도 다치지 않는 세상 따위는 없어. 그래서 이 아저씨는 다치지 않는 쪽이 되기로 선택했어. 너한테는 선택할 기회가 있을까? 아이에게 선택할 기회가 있겠느냐고 묻죠. 깨어나야 한다는 말 뒤에 한마디가 더 붙습니다. 윤호야, 꼭 깨어나야 돼. 그러면 아저씨가 다시 데리러 올게. 다시 데리러 오겠다는 한마디가 남은 밤입니다. 그리고 영진의 전화기로 목소리가 옵니다. 은호는 죽지 않았어. 곧 죽게 되겠지. 최수정처럼. 고은호도 너 때문에. 나 때문에. 수정의 이름 옆에 은호가 나란히 놓이죠. 지금 저랑 비슷한 생각하고 계시죠? 은호 노트의 그림도 은호가 구한 사람도 모두 서상훈하고 관련이 있었다. 윤순경도 같은 자리죠. 은호 주변이 온통 서상원과 닿아 있습니다. 바로 그때 병원에서 소식이 들어옵니다. 은호가 눈을 떴대요. 아직 완전히 깬 건 아니죠. 김현우 상태? 네. 소리를 지르면 눈을 떴다가 다시 잠에 드는 상태래요. 김창수가 은호 엄마에게 말을 남기는데요. 근데 은호, 내가 품을 아니 감당할 수 없는 애. 은호는 네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좋은 거야. 은호가 제일 좋은 것이라는 말이었죠. 영진은 잠든 아이 앞에서 혼자 약속을 겁니다. 네가 하고 싶었던 얘기, 네가 감출 수밖에 없던 얘기, 그리고 너조차도 모르는 얘기를 알아낼 거야. 한편 선우가 누나에게서 이름을 얻어내는데요. 장기호 집사님? 그래 맞다 장기호. 형제처럼 지냈다는 남자가 장기호였죠. 회상 속 선우는 한 아이의 반을 옮겼습니다. 쌤도 동의했어요? 네 담임이 애쓰지 않았으면 너는 전학조치였어. 동의했냐고요. 그 아이가 벌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달랐는데요. 김태형, 아무리 생각해도 난 쟤 때문에 벌을 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이왕에 받는 거 제대로 받으려고요. 이름은 김태영, 지금 은호의 간병인입니다. 병실 밖에서 은호 엄마가 결국 폭발합니다. 까놓고 말해서 은호 통해서 나한테 우월감 느끼는 거잖아. 영진이 우월감을 느낀다고 몰아붙이죠. 그래도 영진의 대답은 하나였는데요. 하지만 당신 아들 앞에서 말 조심해. 당신 은호 엄마니까. 이 세상 어떤 다정하고 친절한 사람도 은호한테 서연 씨를 대신할 수 없어요. 누구도 엄마를 대신할 수 없다는 말이었죠. 한편 백상호는 두 남자를 붙잡아두고 있었죠. 형이 말한 대로 케빈정 다리 하나는 내가 아작을 내버렸지. 그가 말하는 특권은 선택할 자유인데 그건 그분이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선택할 자유를 주시는 거야. 밀레니엄 호텔은 내 집이야. 집주인을 무시하고 둘이서 멋대로 날뛰면 쓰나. 자기 호텔에서 벌인 일이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두 사람에게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오케이, 살려줄 거야.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대신 두 사람한테도 선택권을 줄 거야. 어차피 우리 둘 다 저놈들 손에 죽을 거라고. 어쩌라고? 같이 죽자고! 같이 싸워야지. 둘은 함께 싸우는 쪽을 골랐죠. 그런데 애초의 표적은 한 사람이었는데요. 애초에 나는 이영식이를 죽이려고 했었어. 하지만 제 입에서 나오는 당신 얘기를 듣고 내가 생각이 달라졌어. 케빈정이 말 한마디가 상황을 뒤집었습니다. 병원 앞에서 선우가 계산을 해봅니다. 백상호 대표 말대로 기적이죠. 10층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목숨을 건졌고 큰 이상도 없습니다. 살아남은 게 설명되지 않는 높이였죠. 저녁 자리에서 영진이 그 이름을 듣습니다. 은호가 살린 사람 그 남자 이름 알아냈어요. 선우도 우연이라 믿지 않죠. 은호한테 일어난 일들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시점이 좁혀집니다. 다음 날은
하교할 때 그 없어지는 가방을 메고 있어요. 그럼 가방이 사라진 건 장기호를 구해준 다음 날 이후겠네요. 장기호를 구한 다음 날 이후였죠. 난 그냥 돌려보냈어요. 몰랐잖아요. 평소하고 다르다는 거 느꼈어요. 그날 영진은 아이를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회상 속 그 저녁은 이렇게 시작됐죠. 나 라면 먹고 싶은데 집에 라면이 없어요. 우리 집엔 있어? 4개요. 올라와. 한편 교회에는 형사 둘이 먼저 다녀갔는데요. 형사 둘이 찾아와서 장집사에 대해 이미 묻고 갔어요. 영진은 팀이 감춰뒀던 이름을 꺼냅니다. 이미정의 측근 장기호의 행방불명. 무슨 소리야? 왜 보고 안 했어요? 윤순경은 서상원에게 공범이 있다고 봅니다. 혹시 서상원의 협력자가 아닐까? 누가? 설마 장기호? 영진은 두 사건을 모두 맡겠다고 하는데요. 성훈도 은호 사건도 제 사건이에요. 둘 다 지휘하겠습니다. 그로 인한 어떠한 결과도 모두 다 제가 책임질게요. 결과도 혼자 지겠다는 뜻이죠. 백상호가 원하는 건 은호가 가진 물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기호도 은호한테 맡긴 물건을 되돌려 받아야겠지. 장기호에게 내려진 지시는 책 한 권인데요. 신생명의 복음. 부사님이 숨겨놓으신 그 책을 장집사가 찾아와야겠어. 그 책만 있으면 주제도 모르고 천방지축 날뛰는 그 악마를 얌전한 양으로 만들 수 있어. 그 책이면 악마를 다룰 수 있다고 하죠. 한편 이재용이 오래 묵혀둔 질문을 꺼냅니다. 죽은 서상원을 앞에 두고 팀장님 미안하다고 했어요. 임범은 영진에게 방향부터 정하라고 하는데 네가 지금 쫓고 있는 게 어느 쪽이야? 수정이를 살해한 것 같은 서상원의 공범? 아니면 은호를 죽음 직전까지 몰고 온 최대훈의 공범? 영진이 먼저 고른 쪽은 은호였습니다. 은호는 납치를 당하고 추락할 때까지 영문을 모르고 당했을 거예요. 최대훈하고 장기호의 연관성부터 찾아내자. 다음은 최대훈과 장기호의 접점이었죠. 한편 백상호가 선우에게 제안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주동명을 그 첫 지원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태영의 이름에서 선우가 멈추는데 태영이 제 학생이었어요. 너는 잘못을 저지르면 쉽게 잊지 못할 거야. 그래서 뭐 비슷한 상황이 오면 이전과 다른 선택을 하려고 애쓰겠지. 백상호는 그 부끄러움을 증거라고 부릅니다. 같은 시각 과학실에서 동명이 결국 터집니다. 면서 모른 척하지 마. 네가 시킨 거잖아. 네 운전기사한테. 은호, 너 때문에 뛰어내린 거 아니야? 뭐? 네가 삥 뜯고 있었잖아. 나 여러 번 봤어. 나 같아도 살기 싫었을 거야. 동명은 은호가 뛰어내렸다고 믿고 있었죠. 영진이 이사장 앞에서 아이를 데려갑니다. 아니요. 주동명은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 사건의 중요 참고인입니다. 제가 데려갑니다. 그리고 백상호가 동명을 따로 만나는데 고맙습니다. 제 동생 수술시켜 주셔서 나중에 꼭 갚을게요. 남은 자리에서 그가 영진에게 묻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찾을 수 있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는 이 정의보다는 구원을 택하는 쪽입니다. 그가 택한다는 건 정의가 아니라 구원이었죠. 그 밤 영진은 케빈 정이 집으로 갑니다. 케빈 정이 집 문을 열기 전 기억 하나가 스칩니다. 몸살난 영진에게 아이가 잔소리를 하는데 뭐? 그 덕에 쉬잖아요. 몸살은 쉬고 싶다고 몸이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 집에서 두 사람은 그렇게 지냈습니다. 아이가 남긴 문장은 이런 것이었죠. 내 몸을 자라게 한 건 엄마, 내 영혼을 자라게 한 거. 현실로 돌아와 장기호의 기록이 나옵니다. 장기호 휴대폰 통신 자료 나왔는데요. 언제부터 꺼져 있었어? 서상원 사망 4일 전부터요. 위치는? 인천 내동이요. 서상원이 죽기 나흘 전부터 꺼져 있었죠. 그 집에서 영진이 사체를 찾아냅니다. 팀장님이 케빈정 집에서 케빈정 사체를 발견했답니다. 케빈 정이었죠. 그런데 몸에 치명상이 보이지 않는데요. 케빈정 몸에 치명상이 없어요. 그럼 필로폰에 의한 중독사? 그리고 헤로인. 약물 두 가지가 함께 쓰였던 겁니다. 침입도 저항도 없었죠. 집안은 강제로 침입한 흔적도 없고 케빈정이 집안에서 반항한 흔적이 없어. 그런데 케빈정의 손에 결박된 흔적이 있다는 건 이 죽음에 누군가가 개입한 거야. 누군가 이 죽음에 손을 댄 게 분명합니다. 한편 선우는 동명이 한 말을 곱씹습니다. 나랑 있을 때 주동명 걔 딱 한마디 했어. 자기가 안 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 형사 따라가겠다는 말. 아이는 변명 한마디 하지 않았다고 하죠. 시험지 유출 그냥 묻을 거야? 행정실장은 징계할 거야. 시험지 유출이 아닌 다른 사유로. 조사실에서 동명이 그날 일을 진술합니다. 은호 얘기를 하려고 과학실로 데려갔어요. 민성, 운전기사요. 은호 범인이라고 말해버렸어요. 민성에게 운전기사 이야기를 던졌던 거죠. 그 자리에서 아이가 한 말이 있는데 나 그지 새끼고 깡패 새끼다. 근데 그런 나한테도 친구가 있어. 나는 비록 계속 그지 새끼일진 모르지만 깡패 새끼는 안 할 거야. 은호가 내가 친구라는 거 쪽팔리지 않게. 은호가 부끄럽지 않게 하겠다는 다짐이었죠. 영진은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한쪽 말만 믿고 판단하면 안 돼. 민승이 얘기도 들어봐야지. 한편 민성의 어머니는 다른 걸 가르치는데 민성아, 잘 들어. 적당히 진실과 거짓말을 섞어서 해. 무조건 잡아떼면 사람들이 의심하지만 진실이 섞여 있으면 사람들이 네 말을 믿지. 거짓에 진실을 섞으라는 조언이었죠. 그 시각 백상호가 동명을 찾아옵니다. 하지만 너 아니야. 내가 아니면 누가 걔를 그렇게 만들어요.
야, 나 네 편하고 싶고 그 편이라는 거는 그 무조건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힘을 실어주는 거니까. 넌 은호 친구니까. 넌 한솔이 형이기도 하고. 옳고 그름을 떠나 편이 되겠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은호와 한솔이라는군요. 수사팀의 의무는 그 가방으로 모입니다. 지금 중요한 건 왜 은호의 가방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굳이 케빈정의 사체와 함께 놔뒀을까요? 3천만 원의 행방을 알아냈던 거네요. 그래서 은호 가방을 가져갔는데 돈이 가방에 없던 거고 돈 찾으려고 애 협박하다가 사고가 나고. 돈이 없자 아이를 협박했다는 그림이죠. 한편 백상호는 태영의 과거를 꺼냅니다. 야, 걔 예전 얘기 들으면 네 생각 많이 나. 억울한 누명 쓰고 학교에서 쫓겨났거든.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지키고 보살피는 게 사람이고 아저씨는 그래서 강해지고 싶었다는 말. 그때는 안 믿었어요. 동명은 그 강연을 이제 다르게 듣죠. 인범이 민성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그 삼촌이 은호를 다치게 한 게 혹시 너를 위해서 그런 거니? 은호가 정말 너를 괴롭혔어? 네. 은호가 가끔 돈도 요구하고 듣기 싫은 말도 하고 그랬어요. 민성은 은호가 괴롭혔다고 답하는데요. 인범이 남긴 말은 이런 것이었죠. 사실이 무섭다고 해서 편안하게 거짓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다치겠어요. 동명이가 아니라 내가 나를 다치게 했다고요. 결국 아이가 자기 입으로 털어놓습니다. 인범에게도 세상에 한 거짓말이 있었죠. 저도 세상을 향해서 거짓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후회하세요? 아니요, 전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거든요. 병실에서는 엄마가 처음으로 말을 겁니다. 엄마가 제일 바라는 거 우리 은호가 하루빨리 눈을 떠서 나한테 엄마라고 부르는 네 목소리 듣는 거야. 엄마라고 불리고 싶다는 거죠. 동명은 잠든 은호에게 상황을 전합니다. 오늘 하민성이 자해를 했어. 아무래도 내가 뒤집었을 것 같아. 근데 백상호 아저씨가 도와주겠대. 인범은 이번엔 계속 가라고 말하는데요. 미궁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면 빠져나올 수 있게 만들어진 거야. 핏자국 위치를 보면 동명이 한 게 아닙니다. 벽에 핏자국이 같은 자리에 점을 찍은 듯이 있었어요. 동명이는 민성의 뒷덜미를 잡고 있었는데 그 자세에선 그런 자국이 나올 수가 없죠. 한편 폐건물에서 이영식이 선우를 덮치는데 날 기다리고 있었어. 난 최대훈을 죽이지 않았는데 최대훈은 케빈정이 죽였어. 케빈정이 죽였다고. 선택은 가장 큰 특권이야. 선택해. 그걸로 날 죽이든지 아니면 나한테 죽든지. 최대훈을 죽인 건 케빈정이라고 하죠. 그가 되뇌는 말 역시 선택이었습니다. 난 악마를 만났어. 무슨 뜻이지? 살아남은 게 지옥일 수도. 악마를 만났다는 말만 그 자리에 남습니다. 백상호는 진짜 공포가 그 다음이라고 보는데 이 충격이 가라앉고 그날 밤이 차분히 떠오르면은 진짜 공포는 그때부터 시작될 거야. 선우가 그곳에 온 건 답을 찾기 위해서였죠. 교사로서 어떤 선택을 할지 결정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답 찾으려고 왔어요. 병실에서 동명이 은호에게 말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은우를 만나고 싶대. 어떤 할아버지가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그 사람은 못 온다고. 대신 전화번호를 줬어. 학교 앞 노인이 남긴 번호가 있었죠. 그 번호가 곧바로 백상호에게 넘어갑니다. 장기호 꼬리를 찾았어. 어? 역시 내가 은호 주변을 기웃거릴 줄 알았지. 어? 드디어 장기호의 꼬리가 잡힌 건데요. 한편 조사실에서 이영식의 진술이 시작됩니다. 모든 건 케빈정이 주도했다. 맞습니까? 이영식 본인을 시켜서 가방을 훔쳐오게 했지만 돈이 없어서 다음엔 직접 애한테 받기로 했다. 은호의 가방을 턴 것도 이들이었죠. 그런데 한 대목이 앞뒤가 맞지 않는데요. 이후 최대훈이 혼자 운전을 하고 약속 장소인 폐건물에 나타났다. 맞습니까? 진술에 결정적인 거짓이 있어요. 최대훈이 혼자 운전을 하고 왔다. 그 부분이죠. 혼자 운전했다는 부분이 걸립니다. 야맹증을 아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뜻이죠. 아까 폐건물에서 악마를 만났다고 했어. 배우가 있을 수도 있어. 지금까지 일련의 사건은 알고 있지만 최대훈이 야맹증이 있다는 건 모르는 사람. 같은 시각 은신처의 문이 열립니다. 기호 나야. 문 열어. 접니다 백상호. 아이 해 떨어지는 줄 알았네. 장기호 집사를 이런 데다가 숨겨놓고 모른 척하고 계셨다니. 어? 숨겨둔 사실이 백상호에게 들킨 거죠. 그가 형이라 부르며 들어섭니다. 기호야. 형이라 부르던 그 인사 뒤로 병실에 다른 손님이 있었습니다. 너랑 최대훈처럼. 최대훈 휴대폰에 있는 네 사진 편해 보이더라. 최대훈의 휴대폰에 아이 사진이 있었죠. 한편 영진은 동명의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그런데 하나는 확실히 알게 됐어. 거짓말도 나쁜 짓도 자기를 위해서 한 적은 없다는 거. 아이의 거짓말은 늘 남을 위한 것이었죠. 영진이 자기 이야기를 하죠. 전화를 받았든 안 받았든 이라고 말합니다. 내 친구는 18살 때 살인마 손에 죽었어. 18의 친구를 잃은 사람의 말이죠. 내가 전화를 받든 안 받든 살인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야. 민성의 잘못은 거기까지라고 선을 긋습니다. 네 잘못은 은호가 당할 폭력을 외면한 거. 딱 거기까지야. 한편 유집사가 백상호에게 붙잡혔는데요. 기호가 그 어떤 애한테 받을 게 있다고 하길래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장기호가 아이에게 맡긴 게 있다는 겁니다. 그 물건까지 원하고 있죠. 기호만 필요한 게 아니야. 애한테 있는 것도 필요한 거지. 근데 그게 뭔지는 기호만 알고 나하고 거래를 하자고. 내가 기호를 잘 구슬려서 애한테 맡긴 게 뭔지 알아내줄게. 노인이 거래를 제안합니다. 병실의 민성이 최대훈 이야기를 꺼내는데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됐던 사람이었죠. 그래도 나는 안쓰럽다고 잘해줬어요. 괜찮은 척 안 해도 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고요. 네가 습관적으로 자해하는 거 알고 있었어? 네. 너는 삼촌의 야맹증을 알고 있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해도 야맹증도 서로 아는 사이였죠. 한편 동명이 선우에게 쌓인 것을 터뜨립니다. 위선자. 계속 귀찮다고 싫다고 했잖아요. 관심 끄라고. 정말이냐고 진짜냐고 묻기도 전에 왜 그랬어? 왜 그랬냐고 먼저 물은 게 상처였던 거죠. 회상 속 은호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때부터 걔가 날 졸졸 따라다녀서 상대해줬는데 하루아침에 투명인간 취급하더라고요. 걔네 엄마가 없는 애하고 놀지 말라고 했대요. 어릴 적 그 아이가 바로 민성이었습니다. 민성이 은호에게 보낸 건 시험 답이었죠. 그런데 은호는 그 답을 끝내 쓰지 않았습니다. 은호한테 중간고사 답을 휴대폰으로 보내줬어요. 중간고사란 말은 빼고요. 다시 친해지고 싶어서. 전 성적이 올랐는데 은호는 답이 보여서 주관식을 전부 쓰지 못했대요. 내가 안 하면 자기가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수하라고 계속 밀어붙였는데요. 이게 은호가 괴롭혔다는 말의 정체였죠. 그리고 민성은 다른 것도 하나 기억해냅니다. 근데 누가 은호 사물함에 손을 댔나 봐요. 누군가 은호의 사물함에 손을 댔던 거죠. 유집사가 내민 편은 장기호의 신뢰였습니다. 기호가 나한테 보상을 약속했잖아. 그리고 나서는 그 은호라는 아이를 찾아가는 일을 나한테 부탁했어. 백상호는 결국 그 손을 잡는데요. 자를 수 없는 손이라면 잡을 수밖에 없죠. 여기 마음에 든다고 했지. 백 이사장이 사. 시세의 20배로. 값은 시세의 20배였죠. 한편 영진의 결론은 그 반대쪽이었습니다. 뺀 게 아니라 넣은 거야. 장기호, 나도 뭘 준 거야. 누군가 가방에 무언가를 넣었던 거죠. 그 사이 장기호가 은호를 다녀갔는데요. 기호가 오늘 은호란 애 보고 왔대. 영진은 시상식 날에 동행을 확인합니다. 백 대표님 10월 30일 신성중학교에 선행상 시상하러 가신 적 있죠? 백상호가 말하는 구원은 선택 그 자체였죠. 이 선택이라는 행위 그 자체가 구원인 겁니다. 그리고 그가 영진에게 한 가지를 흘립니다. 이 선우가 신성재단 실질적인 후계자인 거를 모르셨구나. 선우가 신성재단의 후계자라는 사실이었죠. 한편 누나가 선우에게 던진 질문이 있었습니다. 너의 매형하고 너희 반 학생이랑 물에 빠졌어. 그럼 누구 구할 거야? 영진은 되찾은 가방에서 책을 꺼내는데요. 그런데 이제 나에게 이 책의 마지막 구절은 달라졌어. 동명이 때문이었어? 아니면 민성이었어? 아니면 또 다른 게 있었니? 아이가 왜 그랬는지는 여전히 남습니다. 같은 시각 유치장의 이영식에게도 손이 갑니다. 어젯밤에 너무 끔찍하고 고통스러웠지. 앞으로도 괴로울 거고. 죽여줄까? 회의에서는 그 야맹증이 다시 걸리는데 일단 최대훈이 야맹증 있는 걸 모르는 거고. 이단은 다른 공범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한편 이미정의 돈줄도 함께 드러납니다. 신성재단이 대학 세운다고 땅을 사서 다지고 있더라고. 근데 거기 시행사에다가 이미정이 여러 번에 걸쳐서 투자를 했어. 재단 사업에 150억이 들어가 있었죠. 민성이 봤다는 젊은 남자 이야기도 보고됩니다. 어제 한민성한테 새로운 단서가 하나 나왔어요. 은호가 선행상 받던 날 빈 복도에서 젊은 남자가 나오는 걸 봤. 영진은 흩어진 사건들을 하나로 이어붙이는데요. 장기호가 은호에게 뭔가를 줬고 그 이후에 가방이 사라졌어요. 장기호가 준 뭔가를 찾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물건을 찾는 사람이 이 일련의 사건에 배울 수 있어요. 그걸 쫓는 사람이 곧 배우라는 겁니다. 학교는 동명을 내보내려 하죠. 동명이는 지금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오해를 받고 있는데 민성이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오히려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요. 영진은 재단에서 150억을 확인합니다. 이미정의 150억 자금 출처를 들으신 적 있나요? 백상호 대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계자 이야기를 꺼낸 사람도 백상호였죠. 설마 모르셨어요? 이 선우가 신성재단 실질적인 후계자인 거를 모르셨구나. 아직은 너 교사고 내가 이사장이야. 아직은. 형은 아직 이사장이라고 못을 박습니다. 한편 이영식에게는 가족이 인질로 걸리는데 네가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면 우린 네 걸 망가뜨릴 거야. 빨리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방법으로 영진과 선우 사이에도 결국 금이 갑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앞으로 서로 더 조심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기회를 놓친 것 같아요. 뭔가 늦어버린 것 같다는 말이 남았죠. 그 밤 민성이 동명에게 사실을 말합니다. 나 엄마가 빼돌린 시험지로 시험 봤어. 학교에 말할 거야. 선우는 동명을 자기 반으로 데려오는데 동명이 제가 맡겠습니다. 주동명 저희 반으로 학급 교체 신청한다고요. 동명이 사진 떴는데요?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학교 게시판에 민성이가 글을 올렸어요. 민성이 학교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겁니다. 한편 민성이 사진 한 장을 집습니다. 이 사람 같아요. 이 사람 맞아? 비슷한 거 같은데. 이제 우리 오 실장님
신장 이식 수술을 했어. 모두석에게는 준비된 설명이 있었죠. 그리고 선우가 영진에게 말을 꺼냅니다. 선우는 은호가 왜 떨어졌는지 알고 있었죠. 은호가 뭐요? 누구한테 떠밀린 게 아니에요. 살려고, 살고 싶어서 스스로 뛰어내린 거예요. 그 답을 선우가 영진 앞에 그대로 내놓습니다. 누구한테 떠밀린 게 아니에요. 살려고, 살고 싶어서 스스로 뛰어내린 거예요. 바닥에 닿지 않을 걸 알면서도, 알고 있었는데도 살고 싶으니까. 그래서 발을 뗀 거예요. 떠밀린 게 아니라 스스로 뛰었다는 겁니다. 살려고 벨트를 풀었다는 얘기죠. 같은 시각 다른 자리에서 이름이 오르는데 죽여야겠지? 눈을 뜨면? 깨어나면 죽이자는 말이 나오는데 고이동은 처음부터 틀렸다고 합니다. 일이 꼬여가고 있어요. 애초에 살리질 말았어야 돼요. 백상호의 지시는 아이를 쫓으라는 것이었죠. 애를 쫓아. 애한테 물건이 있으면 장기호는 알아서 찾아올 테니까. 그가 꼽는 오사는 은호의 마음이었습니다. 잘못된 그놈의 마음이야. 남을 생각하는 걔 마음이 우리 계획을 꼬이게 만든 거지. 아기는 아기로 돌아오지만 선의는 반드시 선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 선의는 선의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죠. 은호 엄마도 비슷한 말을 배웠는데요. 착하면 야채 봐보고 손해만 봐. 우리 은호는 손해는 봤지만 그래도 친구는 생겼네. 그래도 아이에게는 친구가 하나 생겼습니다. 한편 영진은 옥상에서 왕관기를 살핍니다. 왕관기 결함 때문에 추락한 게 아니에요. 은호를 노린 범인에게 은호가 왕관기를 사용해서 뛰어내린 건 계획 밖의 일이었겠죠. 길이가 맞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었죠. 사고가 난 뒤에 바꿔놓은 거예요. 흔적을 은폐하기 위해 애초에 왕관기를 바꿔놓은 거죠. 사고 뒤에 누군가 바꿔넣었던 겁니다. 이로써 사건의 출발점이 다시 그려지는데요. 이 사건의 시작은 은호가 습득한 3천만 원 때문이 아니에요. 은호가 장기호를 살렸기 때문이에요. 돈이 아니라 장기호 때문이었습니다. 장기호가 맡긴 물건이 필요해서 은호 가방을 훔쳐간 사람. 그 사람이 범인이에요. 폐건물에서 호텔까지 이동을 한 건 최대훈에게서 은호를 구한 거예요. 호텔로 옮긴 건 아이를 빼내기 위해서였죠. 그렇다면 은호가 따라 나선 상대가 문제죠. 대체 누구길래 은호가 따라 나섰을까요? 그 가방을 가져간 사람이 곧 범인입니다. 회상 속 폐건물 누군가 나타납니다. 아이들은 눌러도 자라나는 존재니까. 애들은 말이야 언젠가 반드시 어른이 돼.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아이들도 언젠가 어른이 된다고 하죠. 민성의 삼촌에게 준 것도 선택이었습니다. 둘, 내 방식을 따른다. 현재로 돌아와 범인의 조건이 좁혀지는데 호텔 내부인이고 은호가 얼굴을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장기호를 알고 있는 백상호 대표네요. 아니에요. 상호 형은 아닐 거예요. 선우가 먼저 이름을 꺼내고 부정하죠. 남는 물음은 왜 뛰어내렸는가 하나였죠. 그럼 은호가 대체 왜 옥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냐고요. 영진은 곧바로 은호의 병실부터 잠깁니다. 둘 다 지금 바로 은호 병실로 가. 내가 갈 때까지 은호 옆에 붙어 있어. 의료진 은호 엄마 외에 병실에 들이지 마. 간병인도 안 돼. 간병인조차 들이지 말라는 지시였는데요. 영진이 선우에게 건넨 말은 이랬습니다. 정의라는 저울은 100번 1000번의 선행도 한 번의 악행으로 기울어지죠. 같은 시각 호텔에서는 계산이 오가는데 우리 의심하기 시작했고 곧 고은호도 깨어날 텐데 은호를 꼭 죽여야 되는 걸까? 형은 사람 가장 아픈 데를 찾아서 낫게 해주고 마음을 얻는데 고은호한테 형이 가장 아픈 곳이야. 고이동이 짚은 급소는 백상호 자신이었죠. 회상 속 은호가 그 방에서 말을 꺼냅니다. 저 어릴 때요. 아무리 울고 소리쳐도 도와주러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백상호가 물은 건 맡겨진 물건이었는데요. 그 형이 너한테 뭘 맡겼다던데? 아니요. 찾으러 온다고 하셨으니까 기다릴게요. 그런데 아이는 기다리겠다고만 답하죠. 그리고 책 한 권이 모든 걸 갈랐습니다. 이거는 내 추천 도서인데 읽어봤어? 저 이거 오늘 샀는데. 벌써 또 샀어? 또 샀느냐는 한마디가 실수였던 거죠. 가방을 잃은 일은 말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게 무슨 실수야. 아니 가방 날치기 당한 걸 우리한테 얘기한 적이 없어. 영민한 애야. 눈치챘겠다. 빨리 가서 잡아. 아이는 이미 눈치를 챘고 쫓기기 시작합니다. 백상호가 말하는 기적의 반대말은 의심인데 의심. 기적을 바라는 마음이 의심을 걷어버리지. 차영진도 그 순간 기적을 의심하지 않았어. 문제는 차영진이 우리를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영진이 그를 의심하고 있죠. 윤순경이 영진에게 조심스레 묻습니다. 네, 형사님은 계속 혼자 남아서 사건 피해자 범인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영진은 호텔 쪽에 진술을 요구하는데 고은호 추락 이후 왕관기 내부를 교체한 정황이 있습니다. 관계자 진술도 필요하고요. 대표님 포함해서요. 병원에서는 은호 엄마와 마주 앉습니다. 네, 싫은데 믿기는 하죠. 은호는 내 친구고 친구를 지키기 위해서 못할 거 없다는 거. 아무도 믿지 말라는 당부가 붙죠. 그럼 내 말 잘 들어요. 당분간 은호 옆에 꼭 붙어 있어요. 아무도 믿지 말아요. 나만 믿어요. 왕관기를 이용해서 내려가다 로프가 붙들려서 다시 위로 끌려 올라가기 시작했을 거야. 그래서 벨트를 풀어버린 거지. 이렇게 해서 추락의 그림이 완성됩니다. 한편 신고 시각에 구멍이 있었는데요. 네. 근데 전화하고 호텔 이름을 말했더니
구급차가 방금 막 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최초 신고보다 앞선 신고가 있었던 겁니다. 최초 발견자가 신고하기 전에 이미 신고가 되어 있었어요. 신고자는 젊은 여자 목소리였는데 상당히 위험한 증인이 될 텐데도 주저없이 살렸네요. 물건을 찾으려면 애가 반드시 살아 있어야 되니까. 살려야만 물건을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한편 동명은 은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호는 나랑 달라요. 다정하고 속이 깊어요. 영진은 노인에게 번호의 정체를 말하는데 장기호하고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 번호야. 서상원이 죽은 날 딱 한 번 마주치고 여태 연락 없었는데. 혹시 연락 오면 전해주세요. 당신의 목숨을 살려준 아이가 당신 때문에 죽을 뻔했다고. 전해달라는 말 하나를 남기죠. 은호가 죽을 뻔했던 얘기에 놀라지도 사정을 묻지도 않았어요. 노인의 반응이 이상했죠. 그 사이 뉴스가 영진을 정면으로 겨눕니다. 성은 연쇄살인 사건 범인의 투신 현장에 있었던 참호 경감이 8차 피해자의 절친한 친구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실에서 영진이 아이에게 말을 건. 근데 너 정말 겁이 없는 거야. 용감한 거야. 고마워. 살아있어줘서. 끝까지 버텨줘서 고맙다는 말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때 아이가 눈을 뜹니다. 화분은요? 괜찮아요? 눈을 뜬 아이의 첫 마디는 화분이었습니다. 화분은요? 괜찮아요? 왜 울어요? 한 달을 건너뛴 사람의 인사였죠. 엄마가 의사를 부르러 뛰어나갑니다. 난 다 말해버릴지도 몰라. 그럼 안 되는 거잖아. 은호에게 어제는 한 달도 더 전이었는데요. 날이 아니고 달이요. 한 달도 넘게 지나 있어요. 영진은 의사에게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은호 상태에 대해 정확히 전해주세요. 지난 한 달간의 기억이 사라진 것까지요. 기억이 없다는 걸 정확히 전하라는 거죠. 뇌 손상이 없으니 시민성 기억 상실이겠죠. 이게 딱히 치료 방법은 없어요. 벼락처럼 갑자기 기억이 날 수도 조금씩 조각을 찾아갈 수도 평생 기억해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시민성 기억 상실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물을 것을 잃은 셈이죠. 애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기억이 없다니. 한편 바깥에서는 영진이 난도질 당하는데요. 근데 팀장님이 서상원 손을 송구스로 뚫고 옥상에서 떨어뜨렸다. 이 미친 개소리에 이거 좋아요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근거 없는 이야기가 빠르게 번집니다. 계장은 팀원들에게 파도를 예고하죠. 곧 있으면 차 팀장을 집어삼킬 거대한 파도가 칠 텐데 그 여파로 우리 발목도 젖을 수 있어. 백상호는 병실에 가지 못하는 처지입니다. 얘 당장 달려가서 보고 싶은데 지금 은호한테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니. 그가 말하는 건 기억이 아니라 보호인데. 은호의 머리가 스스로 은호의 마음을 보호하고 있어요. 고통과 위험에서 잊고 싶었던 느낌들이 점점 커지고 뚜렷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평생을 갈 겁니다. 그건 깨지 않을 악몽 속에서 사는 것 같지 않을까요? 돌아온 기억은 악몽이 될 거라고 하죠. 윤순경이 이재용을 따로 붙잡습니다. 말해봐요. 서상원이 추락한 날 보고서에 가감 없이 본대로 적었어요? 나 팀장님 못 잃어요. 은호 사건도 이제야 윤곽이 잡히고 있고 팀장을 잃을 수 없다는 게 이유였죠. 그리고 공범 가능성을 처음 꺼냅니다. 서상원에게 공범이 있을지도 몰라. 영진은 은호에게 딱 하나만 묻는데요. 은호 네가 뭔가를 숨겨야 한다면 어디에 숨기겠어? 숨길 게 물건이냐 비밀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너한텐 중요한 물건이 아니지만 부탁한 사람한텐 중요한 물건이야. 맡겨진 물건을 어디 뒀겠느냐는 겁니다. 아이는 자기에게 벌어진 일을 알고 싶어 하죠. 대략의 상황을 말해줄 수 있어. 하지만 진상은 너밖에 몰라. 그런 상황에서 듣고 싶어. 영진은 아는 데까지 그대로 다 말해줍니다. 10층 높이 옥상에서 떨어졌어. 영진 씨! 너는 왕관기를 이용해서 내려갔다 중간에 줄을 풀고 떨어졌어. 여기까지 알아냈어. 나는 진상을 알아낼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야. 조각이 빈 채로 살아도 괜찮겠어? 알맹이 없이 살아가는 기분일 수도 있어. 빈 조각을 안고 살 수는 없다는 판단이었죠. 그런데 엄마는 기사에서 다른 걸 봤습니다. 성은 8번째로 죽은 여고생 자기 친구 맞지? 한편 호텔에서는 계산이 이어지는데요. 제일 좋은 건 은호의 기억이 돌아오고 장교가 은호한테 물건을 돌려받을 때 장교를 손에 넣는 거지. 기억이 돌아와야 장기호도 잡힌다는 거죠. 같은 시각 윤순경이 표식을 다시 봅니다. 피해자의 자격이 아니라 범인의 자격. 최수정을 죽인 범인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 수정을 죽인 사람이 따로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 조카가 선우에게 흘린 말이 있는. 오빠는 싫지. 무슨 말이야? 은호 오빠가 지원이한테 오빠 있으면 어떨 것 같냐고 물어봤어. 인데요. 은호가 오빠 이야기를 물었었다는군요. 영진은 노인에게 말을 하나 더 남깁니다. 정기호 집사의 생명을 살린 아이 고은호가 깨어났다고요. 인범은 앞장서는 사람이 먼저 다친다고 하죠. 스스로 희생하면서 뭐라도 하겠다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희생당해. 그 말이 장기호에게 닿죠. 네 목숨을 살려준 애가 너 때문에 죽을 뻔했다고. 한편 선우는 좋은 소식부터 전하는데. 좋은 일이 있어서 잊고 있었어요. 좋은 일이요? 은호가 깨어났어요. 병실의 은호는 스스로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건 진짜 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기억해내고 싶어요. 선생님 집에 갔었어요. 우리 집? 아이의 마지막 기억은 선우의 집이었죠. 그 자리에서 사소한 공통점이 나오는데. 저도 그래요.
한 번씩 어두운 데 있다가 갑자기 밝은 데로 나오면 재채기가 나와요. 그래? 빛을 보면 재채기가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상 속 선우는 그게 유전이라고 말하죠. 부모님을 원망해. 네? 그냥 유전이야. 나랑 똑같네. 수사팀 전체의 공범 가능성이 공유됩니다. 서상원에게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공범? 팀원들이 하고 싶던 말도 나오는데요. 그리고 팀장님, 우리는 도구가 아니라 동료예요. 황 계장님이 줄곧 말씀했어요. 동료들한테는 최수정이 내 친구였단 걸 말하라고. 숨긴 것을 후회한다고 영진이 답합니다. 그리고 영진에게 대기 발령이 떨어지죠. 네. 징계 전까지 대기 발령이야. 넌 지금부터 아무것도 해서는 안 돼. 민성은 사과할 그날만 기다렸습니다. 은호한테 사과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영진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저 장교라고 합니다. 은호 깨어났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은호 몸은 괜찮은 겁니까? 직접 보러 오시죠. 저를 찾고 계신다면서요. 제가 가면은 은호 순순히 만나게 해주실 겁니까? 장기호가 먼저 손을 내민 거죠. 한편 은호 엄마는 윤희섭과 마주왔는데 그때 상대가 누군지 알고 포기했지. 지금쯤 신성재단 이사장쯤 됐겠네. 시험지를 미리 구해볼 정도의 아이라면은 잘 살고 학교에 손이 다 있는 애겠네요. 시험지를 구할 만한 집이 어디냐고 되묻습니다. 돌아오는 차안입니다. 혹시 은호 어두운 곳에서 있다가 밝은 곳으로 나오면 갑자기 재채기를 하는 증상이 있지 않나요? 선우가 재채기 이야기를 꺼내는데 은호가 하는 재채기 혹시 유전인가요? 그러니까 친부모 둘 중 한 명은 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유전이냐는 물음에 엄마가 굳습니다. 같은 시각 백상호가 한솔을 찾아갑니다. 너 은호 형이 사람 구했던 거 알아? 알아요. 나한테 전화했어요. 볶음. 신생명의 볶음. 아이 입에서 그 책 이름이 흘러나오죠. 숨긴 장소를 가리키는 지도였던 겁니다. 비밀이 숨겨진 장소를 알 수 있는 지도가 신생명의 복음이죠. 두서봐. 네. 우리 기호 형 만나러 가자. 신생명 복음도 챙겼어. 백상호는 그 책을 들고 장기호에게 갑니다. 한편 영진 앞에 앉은 장기호는 입을 닫는데 물건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책에 불을 붙입니다. 이게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사님께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게 됩니다. 특권을 행사하시겠다. 아니요.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형사님께서 진실을 밝힌다 해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태우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말이었죠. 태우기 전에 이 책의 시작을 봐야 합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이름을 받고 있는데 지금부터 너의 이름은 상호다. 백상호. 그렇게 백상호라는 이름이 만들어졌죠. 병실의 은호가 동명에게 먼저 묻습니다. 아줌마가 나한테 물어본 게 있어. 내가 사람을 살렸다며. 그 사람이 나한테 뭘 맡겼나 봐. 그걸 찾고 있는 것 같아. 맡겨진 물건이 뭔지 쫓기 시작한 거죠. 복음. 신생명의 복음 맞는지 물어봐. 한솔의 입에서 책 제목이 확인됩니다. 그 시각 장기호는 불을 붙이려 하는데요. 이게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사님께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게 됩니다. 영진은 아이가 왜 뛰었는지를 묻습니다. 질문을 다시 드리죠. 어떤 이유로 어떤 인간들한테 쫓겨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야 했는지 짐작이 가세요? 뛰어내렸다는 말에 남자가 멈추죠. 한편 선우도 그 책을 펼쳐듭니다. 내가 좋아하던 건 아니지만 나한테 되게 익숙했던 건데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장기호가 은호를 고른 이유는 단순했는데요. 그래서 은호한테 맡겼겠죠. 사람을 살리고 병원까지 따라갈 만큼 착한 아이니까 귀찮아도 거절하지 않을 거라 예상하고 어떻게 자기 목숨을 구한 애한테 이런 위험한 물건을 맡길 생각... 그래서 맡기고 싶었습니다. 내 목숨을 구해준 아이니까요. 자기 목숨을 구해준 아이였기 때문이죠. 이름의 한 글자도 그를 붙잡았습니다. 더군다나 그 아이 이름이 은호라는 걸 알았을 때 내 이름의 한자를 비에다 쓰는 그 누군가가 떠오르는 순간, 그 순간 결정했습니다. 결국 그 아이는 내 이름뿐만이 아니고 내 권리까지 야금야금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빼앗은 자가 있었죠. 그 이름은 새색에서 온 것이었죠. 설마 상은 서상원에게 받은 건가요? 맞습니다. 성은 엄마를 따랐고요.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사실이 나오는데요. 권 목사님 자식은 세상에 나만 남았습니다. 백상호는 권재천 목사의 자녀가 아니다. 그 아이 엄마가 쪽방에 그 아이를 가두고 자물쇠로 잠그고 사라졌어요. 서상원 목사가 구하지 않았다면 그 아이는 세상에 왔다는 흔적조차 남기지 못하고 사라졌을 겁니다. 백상호는 권 목사의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쪽방에 갇힌 채 버려졌던 아이였죠. 같은 시각 백상호는 가짜 책을 들고 갑니다. 이건 내 책 아닙니다. 내 책 어디 있습니까? 한 번에 알아보시네요. 노인은 대번에 알아보죠. 한편 그 책 자체는 증거가 아닌데요. 아니요. 책은 그저 증거가 숨겨진 장소만 알려줄 뿐입니다. 증거가 숨겨진 곳을 가리킬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맞서야 할 대상이 같습니까? 진짜 책을 찾아 장기현 씨에게 돌려드리죠. 두 사람은 같은 상대를 두고 손을 잡죠. 거래가 깨진 노인에게는 다른 게 옵니다. 우리 거래가 쫑났다는 거야. 유집사가 사라지죠. 진짜 지도는 은호가 받은 한 권뿐입니다. 은호한테 맡긴 신생명의 복음만이 진짜 지도인 거야.
백상호는 기억이 돌아오지 않길 바라는데 나는 누가 기억을 못 찾았으면 좋겠는데. 병실에서는 엄마가 아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은호 아빠도 없고 엄마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온전하고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에 비할 수 없이 바르고 멋진 사람이란 게요. 은호가 재채기를 물은 이유가 나오죠. 유전이라는데 돈만 아니니까 아빠 일과에서 오빠 혈액형으로 내 혈액형이 나올 수 없다는 거 알았어요. 언제부터? 12살이요. 12살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속을 꺼내놓죠. 어릴 땐 늘 무서웠어요. 엄마가 날 버릴까 봐. 그때 내가 어떻게 엄마를 버려요. 한편 선우가 형에게 던진 물음입니다. 뭘 알고 싶은 건데? 은호가 형 자식일까 봐. 맞아. 누나가 알게 되면 누나 형 버릴 거야. 누나가 알면 끝이라는 대답이 돌아오죠. 태영이 은호에게 남긴 말도 있습니다. 불행해도 행복할 수 있다. 백상호는 기억이 없다는 걸 직접 확인하죠. 기억이 없으시대. 즉, 이 차영진도 책은 못 찾았을 거란 얘기지. 태영은 선우에게 오래 묵은 말을 던집니다. 쌤이야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요. 잠깐 마음은 쓰지만 행동은 하지 않는. 내가 가장 힘들 때 나한테 손을 내민 사람을 믿겠어요? 아니면 나를 믿어주지 않았던 쌤 말을 믿겠어요? 누구를 믿겠느냐는 되물음이 남는데요. 한편 동명은 은호 앞에서 무너집니다. 나 때문에 네가 다치고 삼촌이 죽었어. 생각났어. 네가 거기서 만나자고 했는데 넌 없었어. 그 순간 은호의 기억 한 조각이 돌아오죠. 그날 영진은 은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수정이랑 달라. 넌 살아있잖아. 아이가 본 것은 작은 방 아니었는데요.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아줌마 친구 사진이랑 빨간색 휴대폰을 봤어요. 사물함에 넣었어요. 그리고 책은 사물함에 들어갔던 겁니다. 이어서 영진은 천사 그림도 물어보죠. 네 노트에 그린 날개가 6개 달린 천사 어디서 봤니? 한편 선우는 조건 없이 손을 내밉니다. 선생님 도움이 필요해요. 네. 도울게요. 뭔지 들어보지도 않고요. 믿으니까요. 책을 먼저 찾는 쪽이 이기는 싸움인데요. 백상호가 애타게 찾는 신생명의 복음 반드시 우리가 먼저 찾아야 나는 내가 지켜요. 하지만 은호는 지켜주세요. 영진이 부탁한 건 은호 하나뿐이었죠. 그런데 은호의 대답이 판을 바꿉니다. 담임 선생님 집에서 봤어요. 내 천사 인형을 보여주면서 다른 건 다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데 그건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다고 했어. 천사 인형을 본 곳이 선우의 집이었죠. 그날의 은호는 기억이 아니라 그리움이었습니다. 은호가 그날을 얘기하는데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워하는 것 같았어요. 영진은 자기 곁이 불행해진다고 말하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다 불행해져요. 한편 학교에서는 잃어버린 책을 찾는데요. 은호가 선물 받은 책을 학교에서 잃어버렸다네? 제목이 뭔데요? 도서관에 있어요. 학교 도서관? 책은 도서관 서가에 꽂혀 있었습니다. 120페이지를 비교해보세요. 나머지 3권과 다른 게 진짜예요. 진짜 책은 120페이지가 다르다고 하죠. 영진은 백상호가 앉았던 자리를 다시 봅니다. 권 목사님 자식은 세상에 나만 남았습니다. 백상호, 이 안에서 당신은 어떤 존재인 거야? 그리고 빨간 휴대폰을 다시 묻는. 내 친구 사진하고 빨간색 휴대폰을 봤다고 했지. 휴대폰도 사진이었어? 아니요. 그 기억이 어디서 왔는지 아이가 떠올립니다. 생각났어요. 어디서 봤는지. 그 기억은 수무의 전과 이어져 있습니다. 회상 속 한 남자가 여자를 붙잡고 있죠. 살려주세요. 살려줄게요. 당신 동생이 부탁했어요. 병든 우리 언니 도와달라고. 이제 당신은 나로 인해 새롭게 태어날 거예요. 8번째 성운이 만들어지는 순간입니다. 그의 손에 상처를 새긴 사람은 권 목사였죠. 대신 네 영혼에 새겨두거라.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네, 같은 시절 영진과 수정은 이런 사이였습니다. 나 없으면 어떻게 살래? 지금보다 조용히 살겠지. 영진의 할아버지는 숲에서 이런 걸 가르쳤죠. 사람도 겨우살이 같은 사람 있고 요 녀석 같은 사람이 있어. 기생식물처럼 살지 말고 부생식물처럼 살라고요? 또 맞는데 사람은 도우면서 함께 사는 거야. 그 흰 풀꽃의 이름이 나도 수정초입니다. 나도 수정초. 수정? 진짜? 나도 수정이인데. 근데 용진아, 저 밑에 파보면 시체 나오는 거 아닐까? 수정이 던진 농담은 그냥 지나가는데요. 혼자 다니지 말라던 당부도 그때 나왔죠. 너 앞으로 혼자 산에 다니지 마. 됐어. 진짜 걱정되거든. 제발 조심해. 한편 교회에서는 땅 문제가 오갑니다. 목사님이 그거 나한테 맡기실 거래. 그 무렵 백상호가 두 아이를 봅니다. 착한 아이네. 생의 고통에서 구원받을 만큼. 넌 이름이 뭐야? 세수정요. 오빠는요? 나는 백상호. 수정에게 이름을 밝힌 것도 그였죠. 차영진.
마주쳐도 모르는 척 할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영진의 이름까지 알아냅니다. 얼마 뒤 남자가 수정 앞에 나타나는데 근데 오빠는 어떻게 우리 동네에 있어요? 너 때문에? 그가 노린 건 수정이 아니었습니다. 안 봤네. 너무 서운해하지 마. 네 고통은 곧 끝나겠지만 차영진 고통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자기 대신에 네가 죽었다는 걸 말해줄 거거든. 그 이유는 당연히 말해주지 않을 거야. 그게 진짜 사람 미치게 하는 거거든. 영진을 평생 흔들어 놓을 셈이었죠. 현재로 돌아와 은호가 장소를 바로잡습니다. 작은 방에서 본 게 아니에요. 호텔 10층 서재에서 봤어요. 이걸 들키면 날 죽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작은 방이 아니라 호텔 10층 서재였죠. 들키면 죽는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실수를 알아챈 순간도 다시 떠오르는데 벌써 또 샀어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책을 잃어버린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가방을 날치게 한 것도 다시 돌려놓은 것도 백상우. 가방을 가져간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날 남자는 단번에 눈치를 챘죠. 그 사람은 단번에 눈치챘어요. 내가 도망가는 중이란 걸. 그 사람들이 나타난 순간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아이는 아래가 아니라 위로 갔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를까봐. 자기 일이 묻힐까봐 두려웠다는군요. 이야기를 끝낸 아이가 영진을 붙잡습니다. 하지 마요. 무서워요. 아줌마도 다칠까봐. 한편 호텔에서는 다른 대화가 오가죠. 은호 죽여야 하는 상황이 오면 죽일 수 있겠어? 영진은 은호에게 상황을 정리해주는데요. 백상우가 애타게 찾고 있는 물건이 있어. 신생명의 복음이요? 선우 앞에서도 아이는 전부 말합니다. 다 생각났어요. 왜 뛰어내렸는지도? 살려고. 살고 싶어서 그랬어요. 살고 싶어서 뛰었다는 대답이었죠. 그리고 선우가 오래 미룬 질문을 합니다. 내 조카 지원이 네 동생이니? 지원이가 은호의 동생이었던 거죠. 선우는 지키겠다는 말로 관계를 정합니다. 은호,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널 지킬 거야. 세 사람은 모든 걸 숨기기로 하는데 책을 찾은 것도 은호가 기억을 찾은 것도 철저하게 숨겨야 돼요. 다들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해요. 영진이 수무회 전 약속을 꺼냅니다. 내가 널 찾을 거라고 했지? 이제 내가 널 잡을 거야. 한편 민성의 어머니는 물러서지 않죠. 하지만 어머니 잘못은요. 참회와 사죄 그리고 그에 합당한 벌 받아야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교실에서는 민성이 은호에게 다가갑니다. 하민성, 부생이 무슨 말이냐? 알아듣게 설명 좀 해봐. 아이가 어머니에게 내건 조건도 있는데 엄마, 나 다른 학교 가면 이런 애처럼 살 거야. 영진은 인범에게 기억 회복을 알립니다. 은호가 기억을 찾았어요. 추락 당일까지? 은호가 백상우 서재에서 수정이 사진하고 휴대폰을 봤대요. 그래서 뛰어내리는 선택을 한 거예요. 잡히면 안 된다는 생각에. 서재에서 본 것이 수정의 유품이었죠. 그래서 아이는 잡히면 안 됐던 겁니다. 영진이 인범에게 남긴 말은 이랬는데요. 수정이 죽인 범인 꼭 제 손으로 잡고 싶어요. 같은 시각 고이동이 병원으로 향합니다. 고은호 살펴봐. 왜요? 애엄마 낌새가 이상해. 내일부터 미용실 안 나온대. 병실에서는 엄마가 후원을 끊어버리죠. 고은호 학생 이제부터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징계위에서 인범이 먼저 입을 엽니다. 19년 전 성은 8차 사건 피해자의 전화로 범인이 피해자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만약 이 사태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건 바로 저입니다. 거짓말한 것도 저고 포기한 것도 저입니다. 책임은 자기에게 있다고 못을 박는데 경감 차영진, 감봉 1월에 의결한다. 경정 황인범, 해임에 의결한다. 결과는 영진 감봉, 인범 해임이었습니다. 팀원들은 영진 없이도 계속하겠다고 하죠. 팀장님, 저는요. 팀장님 없어도 계속 할 건데요. 나 정지가 아니고 감봉이에요. 정직이 아니라 감봉이었다는 게 반전입니다. 장기호를 찾았어요. 장기호와 백상호가 찾는 물건까지. 영진은 장기호와 물건을 모두 찾았고요. 한편 고이동은 아이의 낌새를 읽습니다. 은호 낌새도 이상해요. 자기 이름 부르면 보통 반사적으로 반응하잖아요. 아무래도 기억이 돌아온 것 같아요. 이대로 두면 너무 위험해. 우리 살 길 찾아야겠다. 두 사람은 살 길을 찾기로 하죠. 이번에 영진은 혼자 가지 않는데요. 너 혼자 처리할 생각이었어? 네, 그땐 그랬는데 이제 같은 실수하고 싶지 않아요. 성은 8차 사건의 공범 혹은 모방범. 유력한 용의자를 찾았어요. 밀레니엄 호텔의 주인 백상우. 드디어 이름 하나가 테이블에 오릅니다. 그 이름을 두고 선우도 자기 몫을 정합니다. 내 조카한테 피가 섞인 오빠가 있다는데 그게 우리 반 학생이라니까. 이 상황들이 머릿속으로는 받아들여지질 않는데 조카와 한 핏줄인 아이가 있었던 거죠. 앞으로 닥칠 일도 이미 알고 있는데 앞으로 시끄럽고 복잡한 일들이 닥칠 걸 알고 있는데 나한테 이어지는 점 하나가 더 생기는 건데 그래도 감수하겠다는 쪽을 택합니다. 남은 건 장기호에게 책을 건네는 일이죠. 장기호한테 책 갖다 주면 백상우 잡을 수 있는 거죠. 통화로 확인한 표시는 단어 하나였습니다. 보통의 신생명의 복음은
사자가 아니라 천사더군요. 천사가 아니라 사자로 바뀌어 있었죠. 한편 백상호 쪽도 선우를 지켜보고 있는데 병원에서 학교로 온 지 10분도 안 돼서 다시 나왔어요. 빈손이었어? 들어갈 땐 가방이 없었는데 나올 땐 가방에 들려 있었어요. 학교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달랐습니다. 회의실에서 영진이 그 이름을 올립니다. 성운 8차 사건의 공범 혹은 모방범. 밀레니엄 호텔의 주인 백상우. 밀레니엄 호텔 10층 백상우 서재에서 8차 피해자인 최수정과 제가 찍힌 사진, 그리고 현장에서 범인이 가지고 갔을 거라고 추정되는 빨간색 폴더폰을 봤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아이가 서재에서 본 유품이 근거였죠. 계장은 마지막이라는 말에 화를 냅니다. 북한의 마지막이다. 상관없다. 나가도 된다. 네가 그런 태도로 나오면 우리는 뭐가 되냐? 정말 필요한 놈은 나가도 상관없다고. 그리고 팀의 지휘를 새로 짜는데 지금부터 이번 사건 내가 책임지고 지휘한다. 외부적으로는. 하지만 니들은 차영진 지휘하에 움직여. 겉으로만 계장, 실제로는 영진이죠. 이어서 영진이 정리한 그림은 이렇습니다. 백상호는 모든 것에 연결되어 있어요. 백상호는 서상원이 구한 아이였고 이미정과는 채무 관계가 있어요. 장기호가 은우한테 맡겼던 책을 찾고 있고요. 백상호는 모든 이름과 다 있었죠. 국과수도 형제 관계를 확인해줍니다. 오전에 국과수에서 연락받았어요. 서상원, 이미정 형제 맞고 두 개만 일치해요. 한편 학교에는 백상호가 찾아왔는데요. 빌려준 책을 돌려받기로 했는데 그거 혹시 파란색 책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거 보셨어요? 파란 책에 행방을 묻고 다니죠. 그가 쥔 선우의 약점은 김태형이었습니다. 하민성 운전기사 얘기를 할까? 아니면은 은호가 3천만 원을 신고하지 않은 얘기를 아이들 앞에서 말하겠다는 협박이죠. 선우가 태형에게 진짜 책을 맡깁니다. 이걸 가져오라고 한 거야? 맞아요. 이게 뭔 줄 알고? 재단 PD가 숨겨져 있는 책. 내가 백상호랑 이선우 중에 누굴 믿을 것 같아요? 태형은 누구를 믿겠느냐고 되묻는데요. 그 시각 병실에 낯선 얼굴이 들어옵니다. 은호야, 사람 기억나? 아니야. 사건 관계자가 미성년 피해자 방에 보호자가 없을 때 들어갔다. 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보호자 없는 방에 들어온 사건 관계자였죠. 영진은 사고 전날 밤 이야기를 꺼냅니다. 사고 나기 전날 밤 나 찾아왔을 때 그냥 보내서 미안해. 그냥 돌려보낸 것을 사과하는 거죠. 자리를 비우는 이유도 함께 말하는. 내가 지금 네 옆을 비우는 건 너를 지키기 위해서야.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아니야. 천천히 될래요. 지금이 나쁘지 않아요. 네요. 아이는 천천히 어른이 되겠다고 답합니다. 한편 백상호가 선우의 가방을 열어봅니다. 아, 내가 권유천 목사님한테 돌려받을 책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거 같아서. 이 어디서 났니? 그렇게 가짜 책이 그의 손에 넘어가죠. 아무것도 모른 채 살라는 말도 남깁니다. 앞으로도 넌 그렇게 살면 돼. 아무것도 모른 채로, 때론 모르는 척하면. 한편 진짜 책은 태영의 손에 있었는데요. 이선우 선생님이 전해주래요. 진짜 책은 학교로 다시 가지고 갔어요. 태영이 그걸 영진에게 건넵니다. 병실에서는 오토바이 남자를 확인하죠. 본 적 있어? 네. 언제? 사고 전날 어쩌면 민성이 운전해준 삼촌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 휴대폰에 민성이가 보내준 시험 문제가 있어서. 아이가 신고하지 못한 이유도 나옵니다. 한편 두 어머니가 마주 앉는데요. 내 아들이 당신 아들 때문에 그런 끔찍한 일을 겪었는데 아프고 화나고 분한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 민성의 어머니는 분을 감추지 않죠. 민성은 사과할 자격도 없다고 합니다. 안 받을래요. 뭐를? 나 때문에 은호가 다치고 삼촌이 죽었어요. 우리들은 운이 참 좋아요. 엄마들은 이 모양인데 그런데도 아이들은 참 착하잖아요. 그래도 아이들은 착하다는 말이 남죠. 인범이 은호에게 그날 일을 들려줍니다. 끝까지 입을 다물었으면 꼼짝없이 동명이가 뒤집었을 판인데 결국 자기가 스스로 낸 상처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 나중에. 같은 시각 호텔에서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숫자네. 숫자 20. 숫자 21. 숫자 21. 근데 이 숫자를 얻는 건 아무 소용없어. 에? 숫자가 가리키는 걸 모르면 무용지물이야. 문제는 그 숫자가 무엇을 가리키느냐. 결국 장기호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장기호 찾아와. 결국 장기호를 찾으라는 지시가 떨어집니다. 백상호가 그 책에 매달리는 이유가 있죠. 그거는 지금의 나를 잊게 만든 내 영혼의 한 조각이야. 수색은 영진이 살던 옛집으로 향합니다. 수사가 일단 차영진이 예전에 살던 집으로 가. 설마 그렇게 뻔한 곳으로 갔겠어? 차영진 할아버지가 10만이었어. 다니던 산에 은신처라도 있지 않았을까, 선아야? 한편 영진은 장기호 앞에 필사본을 놓는데 이제 책을 보여주시죠. 이게 뭡니까? 은우한테 맡긴 책을 필사했어요. 책의 내용이 아니라 책 자체가 필요했던 건가요? 남자가 원한 건 책 자체였던 겁니다. 한편 이조는 유판술의 흔적을 쫓죠. 그 무슨 소리예요? 얼마 전부터 땅을 좋은 가격에 팔게 됐다고 희낙락하면서 다녔어요. 그런데 집도 가게도 비어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는 해독이 이어지는데요. 천사가 사자로 바뀌었으니 이번엔 숫자 4인가요? 원래 책하고 다른 단어가 총 21개인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다른 단어 안에 모두 숫자가 들어있어요. 다른 단어 21개의 숫자가 숨어 있었죠. 영진에게 21는 다른 의미입니다. 저한테 20일은
은호가 좋아하는 숫자예요. 남자가 원한 건 아이를 보는 것뿐이었죠. 이 일 마치면은 은호 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가 요구한 목도 미리 못을 박습니다. 숫자가 가리키는 곳에 백상으로 무너뜨릴 것 외에도 다른 게 있을지 모릅니다. 같은 시각 땅에서 흑색이 달라지는데 여기 봐봐. 여기 흙 색깔이 달라. 삽 가져와. 숫자가 가리킨 곳은 신생명 교회였습니다. 그 숫자 전부가 교회 위치만 가리키는 건 아니겠죠? 길은 알려드릴 수 있는데 길을 찾는 방법까지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가 없는데 어떻게 된 거죠? 여기가 분명해요? 똑바로 말해. 여기가 맞냐고. 아니야. 교회가 없던 그 자리에서 장기호가 무너집니다. 책이 잘못된 거야. 빨리 내 책 가져와요. 그 허접한 피사본 같은 거 말고 내 진짜 책 가져오라고 빨리. 진짜 책을 내놓으라는 요구가 이어지죠. 스무해 전 어린 백상호가 권 목사를 찾아옵니다. 내일 예배 때 간증할 시간을 허락해 주세요. 그 사이 특별한 체험을 하기라도 한 거니? 그가 꺼낸 건 성은살인의 정체였는데요. 성은 연쇄살인, 성스러운 상처, 복된 고통. 서 목사님이 희생자들 손을 뚫을 때마다 하셨던 말씀이에요. 당신 아들 제가 멈추게 해드릴게요. 대신에 당신 딸한테 원래 주려고 했었던 그 선물 그거 나한테 주세요. 아들을 멈추게 하는 대신 땅을 요구하죠. 부족하지. 담보로 네 인생 정도는 걸어야 내가 너를 믿지. 노인은 인생을 담보로 걸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거래의 증거를 감추기로 하죠. 현재로 돌아와 장기호가 그때를 증언합니다. 오직 나만이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숨겨둘 거야. 언젠가 백상호가 목사님과 2번 독대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이후에 기도원으로 쓰려고 했던 땅이 백상호한테 넘어갔어요. 기도원 땅이 그렇게 넘어갔던 거죠. 영진은 여기서 거래의 성격을 읽어냅니다. 권 목사가 백상호에게 치명적인 약점을 잡힌 거겠죠. 예를 들어 신자들에게 숨기고 있는 신하들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연쇄살인범이다. 당신과 백상호는 공생 아니면 공멸의 관계라고. 목사님께서는 그 책에 백상호의 죄악을 찾아내는 지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연쇄살인마라는 사실이 약점이었죠. 두 사람은 공생 아니면 공멸이었는데요. 서상원은 스무해를 갇혀 지냈습니다. 20년간을요? 감금당한 거네요. 감시자는 이미정과 장기호. 감시는 이미정과 장기호가 맡았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그 지도였습니다. 회상 속 이미정이 백상호를 찾아오는데 공소시효 끝나면 돌려주기로 했던 네 죄악의 증거. 얄궂게도 서상원의 죄는 다 소멸됐는데 네 죄는 영생을 얻었네. 대신 원래 내 거였던 호텔을 받아야겠지? 땅값은 지금 시세로 쳐드릴게. 아니 이자까지 받아야겠어. 시효가 끝난 쪽과 남은 쪽이 갈렸습니다. 그가 요구한 건 호텔이었죠. 결국 이미정의 죽음은 성은에 묻힙니다. 서상원 때문에 이미정의 죽음은 성운에 포함됐어요. 처음부터 다른 가능성은 배제됐죠. 백상호는 서상원 앞에 무릎을 꿇는데 이름도 없이 자물쇠로 잠긴 방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아버지는 천사처럼 나타나 저의 생명을 구하. 그렇다면 아버지 수모를 대신해서 이미정만은 제가 벌하게 해주세요. 허락하마. 벌은 자기 손으로 하겠다고 청하죠. 정작 지도의 위치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다 말해줬어. 권재창 그 영감탱이가 너희들도 못 믿어서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다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거야? 세상에 네 죄를 다 알릴 거야. 그럼 넌 영원히 창살 안에서 살게 되겠지. 이미정이 쥔 패는 자기 목숨뿐이었죠. 이제 남은 형제는 장기호뿐입니다. 죽어버린 권재천의 아들과 딸, 그리고 살아있는 권재천의 유일한 아들 장기호. 한편 그 자리에는 교회 지부가 있었는데요. 알아봤어? 2년 전까지 그 위치에 신생명교회 순천지부가 있었어. 부지를 매각하면서 아예 지부를 없앴어. 2년 전 부지를 팔면서 없앴다는군요. 유판술의 땅에서는 족적이 나왔습니다. 시체 묻힌 땅 위에 선명한 족적흔이 하나 나왔는데 이게 매장에 한 곳밖에 없는 최고급 수제화예요. 사이즈가 270. 최고급 수제화, 사이즈는 270이었죠. 한편 은호의 병실에서 녹음기가 나옵니다. 은호 병실에서 발견했어요. 침대 밑에 붙어있더라고. 장기호가 영진에게 물은 것이 있는데 어떻게 형사님께서는 7년 동안 은호를 돌봐주셨습니까? 그 애가 먼저 내게 말 걸고 걱정해줬어요. 나는 내 할 일 한 것뿐인데 은호는 나를 영웅이라고 했어요. 외롭지만 싫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은호가 다치고 알았어요. 나는 외롭지 않았단 걸. 먼저 말을 건 쪽은 아이였다고 하죠.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시각 유판술의 시신이 발견되죠. 유판술이 컨테이너에 있는 땅에 매장돼 있었어. 1조 대신할 경호 인력 보낼 테니까 교대하고 바로 사무실로 볼게. 녹음기 끝에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남습니다. 여기서부터 알아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귓속말을 했나 봐요. 녹음기 주세요. 한편 도색을 맡긴 오토바이도 찾아내는데 스무장 600을 현금으로 들고 다니셨네? 이게 다 어디서 나온 돈일까? 장기호가 스스로 미끼를 자처합니다. 그럴 필요 없이
내가 지도를 풀지 못했다고 백상호한테 알려주면 되잖아. 그는 늘 바깥에 서 있던 사람이었죠.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서상원 목사하고 희장이에게 역할을 부여했어요. 나는 늘 예외였고요. 말 그대로 주변인이었던 거죠. 남은 시간은 주인공으로 사세요. 영진은 남은 시간을 주인공으로 살라고 합니다. 나를 백상호 잡는 미끼로 쓰세요. 거절할게요. 그래도 그 제안은 거절당하죠. 영진은 은호에게 후회하느냐고 물었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 구한 거 후회해? 후회 안 해요. 나쁜 사람인 거 알았대도 후회했을 거예요. 그래도 구했을 거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수사팀이 찾아낸 이름은 오두석이죠. 은호 가방 날치기 찾았습니다. 이번에도 아주 친숙한 이름이 나올 것 같은데. 백상호 수행비서 오두석입니다. 이제 남은 건 녹음기의 DNA뿐입니다. 근데 말이죠. 그 DNA가 누구 건지 알 수 없으면 어떡하죠? 그야말로 희망 고문이죠. 한편 호텔 10층은 갈아엎어지고 있었는데요. 10층도 하는 겁니까? 그럼요. 완전히 갈아엎을 거예요. 예전 흔적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오두석은 이틀 전에 사라졌다고 하죠. 이틀 전에 사라졌어요. 사라지기 전에 저한테 상당히 큰 액수를 구해달라고요. 쫓긴 끝에 그가 남긴 말은 이랬습니다. 내 신장 드러내고 남의 신장으로 살기 시작한 순간부터 내 인생은 덤이었어. 오두석 씨, 유판 쓸 사람이 고은호 약취 유인 폭행 혐의로 체포합니다. 오두석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죠. 그 사이 녹음기 감정 결과가 도착합니다. 장기호가 준 녹음기에서 지문은 장기호하고 김태현 것만 나왔고 DNA는 장기호 외에 두 사람. 일치하는 DNA가 있어. 옥상과 1차 증거물의 DNA가 일치했죠. 한편 선우는 형 앞에서 선을 긋습니다. 나는 이제 다 알고 싶어. 제대로 다치고 싶어. 주일 예배에서 장기호가 단에 서는데 그렇게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 처음 본 세상은 한 아이의 얼굴이었습니다. 부활에서 처음 본 얼굴이 은호였다고 하죠. 나는 부활의 참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저 육신의 부활은 덧없습니다. 영혼의 부활만이. 그리고 백상호 앞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난 네가 두렵지 않아. 왜? 네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내 머릿속에만 있으니까. 너도 책 가지고 숫자를 찾아봤으면 알 거야. 숫자가 21개 나왔을 거야. 그지? 숫자 21개를 외워 읊어 보이죠. 그가 요구한 건 돈도 호텔도 아니었습니다. 고은호. 뭐? 은호의 안전. 너 앞으로 그 아이 건드지 마. 영원히 그 아이는 너로부터 안전해야 돼. 그러면은 너의 죄도 영원히 안전할 거야. 아이의 안전과 그의 죄를 맞바꾼 거죠. 그 자리에서 영진이 챙긴 것이 있는데 이걸로 정말 끝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 백상호의 일부니까 그걸 시작으로 백상호의 모든 것을 밝혀낼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백상호의 일부입니다. 그 조각을 쥔 채 영진이 아이와 마주 앉습니다. 얘 이름이 나도 수정초지. 이거 알아요? 친구 이름이 수정이었어. 아이가 집어든 풀꽃이 바로 그것이었죠. 영진이 이제 친구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준비됐어요. 수정이는 한편 장기호는 떠난다는 말을 남기는데 저에게 속죄의 방법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숨겨두신 아버지와 백상호의 죄악의 증거를 찾으러 떠납니다. 아버지의 죄악을 직접 찾겠다는 겁니다. 같은 시각 백상호 곁에서도 금이 가죠. 나는 여전히 네 옆이 아니면 꼼짝 못해. 회상 속 이미정의 마지막이 이어집니다. 나 살려줘. 오빠! 나 살려주면 오빠랑 상호랑 한일. 그만. 그리고 그가 장기호의 요구를 다시 떠올리는데 기호야, 형은 아직도 제대로 아는 게 없어. 그 아이는 너로부터 영원히 안전해야 돼. 아이의 안전이 오히려 표적이 됩니다. 병실에서는 선우가 마음을 털어놓죠. 왜 그렇게 보세요? 좋아서. 네가 우리 반 학생인 게 좋아서. 그리고 우리 지원이 오빠가 너여서 좋다. 조금만 더 아프면 돼. 대신에 더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들을 훨씬 많이 만들면 되지 않을까? 조금 더 아프고 더 행복하자는 제안입니다. 은호야. 그거 누르면 네 엄마 죽는다. 그리고 바로 그때 백상호가 들이닥치죠. 였나 본데? 은호를 살린 건 나야. 그러니까 은호는 내 거라고. 이게 이해가 안 돼? 아이를 살린 건 자기라고 우겨댑니다. 서재에서 본 것도 이미 알고 있었는데요. 너 서재에서 다 봤구나. 그래서 떨어진 거였어. 선우가 영진에게 겨우 소식을 전합니다. 백상호가 은호를 데려와서 은호 좀 구해주세요. 이어서 백상호가 직접 전화를 걸어오죠. 은호 받고. 왜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수정이 마지막이라고 해서. 아이는 살아있다고 확인해줍니다. 옥상으로 가는 길에 그가 남긴 말인데요. 은호야, 차영진도 나하고 다를 게 없어. 죽일 이유가 있으면 사람을 죽이잖아. 그가 아이에게 반한 지점은 그 추락이었죠. 여기서 은호가 뛰어내린 순간부터 난 이 녀석한테 반했거든. 그리고는 도망치겠다고 인호 피해서 뛰어내렸지. 더 대단한 거는 내 손에 끝까지 잡히지 않으려고 줄을 놔버린 거야. 끝까지 잡히지 않으려 줄을 놓았던 겁니다. 회상은 서상원의 마지막으로 이어지는데 이제 은총을 내릴 자를 선택해야겠구나. 네가 죽인 최수정의 친구가 좋겠다.
증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영진이었죠. 그런데 백상호가 청한 건 자기 몫의 표식입니다.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기엔 제 죄가 너무 큽니다. 저를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부활을 완성하세요. 부활의 기적은 내 손에서 시작해서 내 몸으로 완성될 것이다. 노인은 그 축복을 자기 몸으로 가져가죠. 옥상에서 그가 은호에게 말을 잇습니다. 둘이 친구라잖아. 아무래도 차영진 대신 최수정을 죽인 거 이 운명이었나 봐. 수정의 죽음을 운명이라고 부르는데요. 영진이 그 손에 남은 상처를 짚습니다. 그래서 잠들어 있던 서상원의 광기를 깨우고 널 구해준 그 손에 송곳을 꽂은 거야? 부활할 수 없다고 믿는 서상원이 나한테 자기 손을 맡겼겠어? 난 자격이 없는데. 스스로 찔렀다는 거야? 서상원은 스스로 찌른 게 아니었죠. 그 손을 꿰뚫은 건 백상호였습니다. 아직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달구나. 마셔밖에 해다오. 영진의 물음은 20회 전 그 옥상인데요. 네가 보기엔 어땠어? 내가 놓친 거 같아? 놓은 거 같아? 다 보고 있었잖아, 옥상 기계실에서. 와. 은호 병실에 있던 녹음기에서 나온 DNA 하나가 기계실 안에서 나온 DNA하고 일치했어. 기계실의 DNA가 그를 그 자리에 놓습니다. 서상원이 추락하기 전 애타게 부른 사람. 백상호 너지. 서상원이 마지막으로 부른 이름이었죠. 백상호가 꺼낸 건 자기 어린 시절입니다. 엄마가 날 버리고 사라질 때 문 밖에 자물쇠를 채웠어. 그렇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빰! 서상원이 나타났지. 대답이 됐어? 넌 괴물이 되기로 스스로 선택했던 거야. 스스로 택한 거라고 영진이 말하죠. 아이는 이제 그만 가자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이니까 나한테 나쁜 일이 생기면 몰랐으면 좋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도 영진은 하나를 마저 묻는데요. 왜 내가 아니고 수정이었어? 수정이는 너무나 당연하게 내 곁에 있던 사람이야. 언제나 내 곁에 있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됐어. 그런 존재가 나 대신 죽었어. 수정은 늘 곁에 있던 사람이었죠. 사진이 사라진 날짜가 답을 만듭니다. 사진이 사라진 날, 넌 내 집에서 날 기다리고 있었겠지. 무슨 이유에선지 마음을 바꾸고 사진만 가져갔어. 2000년 7월 31일이지. 다음날 수정이를 죽이는 바람에 네 죄는 영원을 얻었어. 하루 차이로 그의 죄가 영원해진 거죠. 영진을 남긴 이유도 여기서 나옵니다. 최수정으로 바꾼 이유? 최수정한테는 너 말고도 친구가 있지만 너한테는 최수정밖에 없어서야. 이 고통이 더 크고 오래 갈까를 생각했더니 차영진이더라고. 그래서 차영진을 살려두기로 했지. 고통이 더 오래 갈 쪽을 고른 것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전화의 진실도 드러나는데요. 전화 걸기 전에 최수정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 네 친구가 이 전화 받으면 너 살려줄게. 그에게 최수정 눈에 희망의 빛이 번뜩였어. 어쩌면 살 수도 있다는 희망. 근데 차영진은 끝까지 받지 않았어. 수정에게 헛된 희망을 심어뒀던 겁니다. 남자가 꺼낸 건 수정의 마지막 목소리였죠. 이 최수정이 죽기 전에 차영진한테 남긴 말이 여기 녹음돼 있어. 분하고 억울하다는 말이 먼저 나오는데 영진아, 네 말대로 분하고 억울해. 그래서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것만 생각할 거야. 그래도 좋은 것만 생각하겠다고 합니다. 그 말을 끝으로 수정의 심장이 멈췄죠. 영진은 그 손을 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최수정이 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말이야. 이 말을 끝으로 붙잡힌 작은 새처럼 발딱거리던 심장이 멈췄어. 그래, 놔줄게. 지옥으로 가. 하지만 영진이 끝내 택한 건 체포였죠. 백상호, 미성년자 납치 및 폭행, 그리고 최수정 살해 혐의로 체포한다. 그리고 그 밤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다고? 둘 다? 아무도 죽지 않았어. 아이는 여전히 영진을 영웅이라 부르죠. 아줌만 내 영웅이니까. 꿀거려. 다행이다. 웃을 수 있어서. 재판이 끝나고 수정의 어머니가 말합니다. 근데 오늘 그놈 얼굴 보니까 지 머릿속이 다 지옥인 것 같더라. 인범이 오래전에 남긴 말도 돌아오는데 불행만 보지 말고 여전히 있는 희망을 봐야 하는 거. 그것이 우리의 일이다. 장기호와 은호가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너는 나한테 은총이었었는데 나는 너한테 불운이었어, 그지? 그런 어른이 돼야 되는데 참, 그렇게 되긴 너무 늦은 거지, 내가? 그런데 아저씨는 죽을 때까지 어른 아니에요? 아이의 대답이 그 사람을 다시 세우죠. 그리고 영진이 아이에게 약속을 남깁니다. 은호야, 네? 늦지 않게 돌아갈게. 이렇게 아무도 모른다 16편을 마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도 부탁드려요.